서준석 TV랑 다 잘 뜨고 있나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된 것 같습니다. 아, 예. 아이고, 이게 아마 저희 직원들이 확인하면서 네라고 지금 써주셨죠, 지금. 오케이, 들어갔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해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좀 전에 들어오셨던 분들이 좀 당한 건 제가 지금 이 화면 설정 이런 게 또 조금 어긋나는 바람에 예, PD님한테 전화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예, 네, 케빈 김님 안녕하세요. 예, 급 라이브 방송입니다. 예, CJ님도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어쩌다 보니까 또 조금 수요일이고 김경은님도 막 들어오시네요. 이제 조금 써니 81님도 그 지금 조금 이제 여유가 있어서 여유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정신적으로 여유가 좀 생겨서 오늘도 길게는 못할 것 같고 만약에 맥시멈으로 해도 한 10시까지 좀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PD님 덕분에 잘 해결이 됐네요. 원래는 8시에 딱 들어와서 이제 좀 하려고 했었는데 무려 거의 20분 넘게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이게 IP가 또 병원 최근에 또 CT 파노라마 그거 재설치한다고 지금도 사실 위에서 하고 계신데 그것 때문에 뭔가 지금 이렇게 충돌이 생겨서 방송이 케빈 김님 평소 영상 참고하다가 라이브 말 그대로 급 라이브입니다. 광고 원래 라이브의 묘미는 이제 급 광고고 미리 공고를 할 수도 없었어요. 오늘 이렇게 좀 할 만한 시간이나 정신적 여유가 생길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침 조금 여유가 있고 그래서 지금 방송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늘 똑같습니다. 제 방송은 채팅창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면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뭐 답변하고 그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뭐 저는 여전히 앞에 TV로 지금 OCN에서 하고 있네요. 분노의 질주를 켜놨다가 지금 음속으로 한 상태입니다. 어진영님, 뭐 CKB님, 이은S님 다 반갑습니다. 아지오님까지. 어이구 벌써 30명. 그래서 오블레하우스님 안녕하세요. 오블레하우스님은 이제 너무 낯이 익습니다. 이렇게 자주 들어와 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셔서 그 다들 박미경님도 그렇고 다들 막 들어와 주셔서 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아마 5월 어린이날이 마지막이었나요? 제가 방송했던. 그래서 그 뭐 다들 뭐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제가 화면에는 제 얼굴만 나오고 있지만 제 유튜브에 들어가니까 5월 26일 오늘 26일 맞죠? 수요일 금 라이브라고 쓴 게 딱 뜨는구나. 그래서 이게 안 들어갈 수가 없겠네요. 이게 이렇게 뜨는 거군요. 제가 라이브 할 때 제 유튜브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오케이. 지금 다시 원래대로 들어와서 제 라이브 방송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팅창까지 뜨고 원동희님 취위생과 학생님이시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뭐 IT 포스트잇님, 광수아님, 한광수님이시겠네요. 성이 뒤에 있으니까. 그리고 채팅창 처음이라고 박미경님이. 근데 아이디는 좀 닉네임은 좀 낯이 익은 거 보니까 답글 같은 거는 좀 남겨주셨던 분이 아니실까 싶네요. 박미경님도. 라이브 한다고 알림이 오는군요. 저도 알림이 간다는 거는 알긴 했는데 한 번도 알림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으로 보려나? 저는 왜 안 올까요? 저도 제 유튜브라서 그런가요? 아무튼 네. 위생과 원동희님은 면허증을 따고 전공심화를 듣고 있다. 면허증을 따면 졸업 아닌가요? 졸업하고 또 대학원이나 이런 걸 다니시는 건가요? 강동구 사시고. 알림이 와서 금방 달려왔어요. 감사합니다. 다들 인사를 계속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구독해놓고 알림 설정. 근데 저는 다른 유튜브에 구독해놓은 유튜브들이 많은데 그분들 라이브 방송할 때도 이상하게
잘 아나요? 예, 뭐 온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서보미님 안녕하시고요. 재민님도 익숙한 닉네임입니다. 댓글은 그동안 안 달았지만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보미님 감사하고요. 저도 원래 늘 어느 구독한 유튜브건 댓글은 거의 아예 안 답니다. 달았던 게 없고 항상 보고 있는데 다 서보미님, 저도 약간 서보미님 같은 스타일. 이제 질문이 막 올라오네요. 준영이님께서 안녕하세요. 지금 외국 치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요. 선생님이 공대랑 치대 둘 다 나오셔서 질문 드리기 좋을 것 같아서 물어볼게요. 치대 1학년인데 배우는 것 자체가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랑 치과 쪽이랑 너무 안 맞아서요. 저는 수학이랑 물리를 좋아하는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공대로 전과할까 생각 중에 있는데 혹시 조언이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예, 뭐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질문입니다. 보통 생물화학이 이제 기초학문으로 의대나 치대 다니면 배워요. 뭐 외국도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제가 알기로는 저는 미국, 영국 정도까지만 압니다만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면 아무래도 의대에서 배우는 임상 과목의 기초는 다 생물이나 화학이 더 많거든요. 물론 뭐 생리학처럼 물리가 들어간 생물 같은 과목도 있지만, 근데 이제 이런 게 안 맞더라도 사실 너무 뭐 전공을 바꿀까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 게, 말 그대로 기초 학문 보통 1, 2학년 때, 저학년일 때 이제 생물화학을 배워서 좀 싫은데 임상 과목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또 생물화학과는 또 전혀 다른 과목이 됩니다. 생물도 화학도 아니고 또 물리도 아닌, 물론 기초적으로 깔리는 거는 생물화학이 많긴 하지만, 그래서 저도 사실은 생물화학은 정말 전공에도 안 맞았고, 공부할 때 이걸 평생 해야 되나, 이런 게 만약 의대의 기초고 이게 계속 들어간다면 의대는 나랑은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랬는데, 임상은 뭐 암기나 이런 게 힘들었을 뿐이지, 실습이나 이런 게 힘들었을 뿐이지, 저랑은 되게 잘 맞았어요. 그러니까 뭐 물리, 화학, 수학 뭐 이런 게 맞고 안 맞냐랑 또 의대나 치대의 임상 과목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 뭐 기껏해 1학년 때일 겁니다. 2학년만 돼도 임상 과목을 많이 배우기 때문에 조금만 참으시면, 제가 봤을 때는 준영이 님이 정말 내가 의사나 치대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실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참아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이응님, 선생님 이번에 고등학생이 된 남자입니다. 아버지가 의대만을 고집하시고 전 개인적으로 공대가 더 가고 싶은데 선생님은 취업의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저번에 제가 라이브 방송 때도 얘기한 적 있죠. 의대나 치대가 뭐 저는 이제 우리나라를 주로 압니다만 일반적으로 직업적인 안정성이나 페이가 공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게 문제지, 사실은 공대도 의대나 치대를 제외한 뭐 수많은 과들, 특히 문과의 뭐 국문학과나 영문학과나 심지어 뭐 경제학부나 정치외교학부나 경영대나 경영대도 그렇고까지 합쳤을 때는 절대적인 월급이라든지 안정성에서 절대 떨어지는 과가 아닙니다, 공대가. 그래서 아버지가 의대만을 고집한다고 해서 꼭 의대를 가실 필요는 없어요. 공대를 가도 뭐 적어도 뭐 50대 정도까지는 잘 먹고 잘 삽니다. 물론 60대가 돼서 정년퇴임이 되고 직장에서 임원이 안 돼서 자연스럽게 밀려나는 상황이면 또 모를까. 사실 뭐 60, 70 먹어서까지 안정적으로 잘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전공은 사실 의대 치대 빼면 없지 않을까 싶어요. 변호사 뭐 그래서 이제 전문직이 직업의 안정성이 있다 그러는데, 그것도 개업을 안 하고 만약 페이닥터면 한 50살만 넘으면 제가 봤을 때 눈치 보입니다. 잘릴 수도 있고요, 막말로. 그래서 사실은 제가 원하는 공대를 가고 싶으면 공대 가세요. 아버지의 의견을 너무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리나리 님도 익숙한 이름, 자제분이 아마 치대 제 후배셨나요? 그리고 밀러 브래디 님도 안녕하세요. 우연히 보다 라이브까지, 오늘 처음 제 유튜브를 알게 됐는데 라이브까지 보게 되셨다면 정말 한 달에 뭐 한 두세 번 있는 그런 날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라이브를 한 2주에 한 번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뭐 오늘 하면 사실은 5월달에 2번은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돌편님, 원장님도 코인 하시나요? 뭐 코인 지금은 안 하고요. 저는 사실 원래 주식도 거의 안 하던 사람이었고 그런 걸 잘 모르는 스타일인데, 한 3년 전에 코인을 사뒀다가 엄청 떨어졌어요. 뭐 100이라고 치면 20까지 떨어졌다가 요즘에 또 100, 한 3, 40까지 올랐다가 또 요새는 또 한 6, 70으로 또 떨어졌더라고요. 저는 이제 코인도 해보고 주식 주위에 이제 워낙 하는 애들도 많고 그래서, 근데 약간 제 스타일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사실 뭐 제가 코인이나 주식으로 막 갑자기 소위 말하는 일확천금이나 돈을 벌 이유도 없지만, 벌더라도 그렇게 기쁘거나 딱히 하고 싶은 게 크게 없더라고요. 저는 그냥 열심히 개미처럼 일해서, 지금도 그렇고 이렇게 일해서 돈 버는 게 사실 저라의 성향상도 맞기도 하고, 또 그렇게 벌어도 다행히 운도 좋고 열심히 제가 공부를 해서 그런지
제가 쓰고도 남을 만한 돈을 벌 수 있어서 저는 막 주식이나 코인 같은 그런 걸로 막 한 번에 막 일확천금을 별로 바라고 싶지도 않고 바랄 상황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배부른 소리인데, 예, 그렇습니다. 연애 얘기도 해주세요. 이상형이나 소개팅 얘기요. 이거는 뭐 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이상형은 10년 전에 거의 한 25년 전이구나. 예, 임수정이었습니다. 짧게 얘기하면 IT 포스트님이 저는 20생도 아니고 그냥 사회인인데 그냥 재밌어서 구독했어요. 유튜브의 알고리즘. 아무 연결고리가 없는데 신기해요. 말씀에 공감하고. 예, 저도 유튜브를 되게 많이 해서 저는 예능이나 뭐 스포츠를 보려고 하지만 저도 뭔가 이상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렇게 뜨는데 전혀 저도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뭐 곤충 같은 거를 막 이렇게 하는 유튜버가 있었는데 저는 사실 곤충을 싫어하진 않지만 그걸 막 영상으로 보면 좀 징그럽기도 하고 그게 재밌다는 생각 안 했는데 막 그런 거였어요. 뭐 벌 같은 거를 이렇게 기르면서 벌이 뭐 어떤 성향이 있나 뭐 가까이서 보고 그런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저랑 전혀 상관없는 배경의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나 또 그 세계는 어떤가를 조금씩 알게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리나리님 많이 바쁘신가 봐요. 아들이 원장님 지난주 일요일에도 야구 안 나오셨다고. 예, 맞습니다. 아드님이 전날 일요일날 나가셨나 봐요. 제가 일단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이라면 사실 야구도 워낙 좋고 또 뭐 이렇게 나가서 이제 응원도 해주고 싶고 그런데 일단 체력적으로 너무 붙이고요. 예, 그리고 그런 거죠. 뭐 9명 이미 제가 안 나가도 충분히 다 뛸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제가 나가서 또 제가 거의 최고참인데 제가 나가면 또 서울 가고 제 후배들이 어떻게라도 형 한 타석 뭐라도 이제 서게 해주고 싶은데 주전 바로 처음부터 뛰진 않더라도 그것도 좀 민망하기도 하고 예, 또 체력도 좀 붙이고 그래서 제가 아예 얘기했습니다. 혹시 인원이 안 되거나 그럴 때 제가 나가서 이제 뛰고 얘기하지 뭐 인원이 막 10명 11명 있어서 저 말고도 뛸 애들이 많으면 뭐 내가 굳이 나는 안 나가도 된다. 돈은 다 냈지만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박미연님이 6학년 된 대학생 아들둔 6학년 된 대학생 아들이면 의대처럼 6년제에서 6학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들든 학부모인데 원장님의 마인드가 너무 좋아 구독했어요. 뭐 감사합니다. 뭐 사실 제 마인드가 꼭 항상 너무 좋은 건 아니지만 유튜브 상에서는 제가 봐도 좋아 보이긴 하죠. 그래서 도움이 좀 되시길 바라겠고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유스님, 유시님이 선생님은 일 끝나고도 날마다 공부를 하시죠? 아닙니다. 공부를 오히려 날마다 못 하죠. 거의 안 하죠. 왜냐면 진료를 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본 환자들한테 궁금한 게 있거나 아니면 기억이 나긴 하는데 이게 정말 정확한가 요즘도 흐름이 그런가 이럴 때 오히려 뭐 유튜브나 아니면 예전에 제가 공부했던 여기도 보이죠 뒤에 책들이 꽂혀 있기 때문에 꺼내서 보는 경우도 있어도 진료 끝나면 보통 이제 환자분들 차트를 다시 정리하면서 제가 스스로 리마인드하고 공부하는 적은 매일 있지만 매일 이제 차팅을 끝나고 저는 하거든요. 여유 있게 엑스레이도 보고 근데 정말 책으로 매일 공부하는 날은 오히려 개업하고 나서는 그런 걸 안 하는 날이 더 많습니다. 매일 진료를 보고 그때그때 피드백을 받는 게 저한테는 살아있는 공부인 것 같아요. 특히 개업이들한테는. 그리고 아이고 유리도비님이 근무하다 갑자기 떠서 들어왔어요. 근무할 때 들어오셔도 되나 모르겠는데 뭐 재밌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도 하시면서. 동네 농구 영상을 저도 찍고 싶은데 아마 그런 답글에도 달았지만 요즘에 농구할 기회가 없어서 뭐 코로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농구는 이제 농코트를 좀 빌려서 야구장처럼 이제 실내에서 농구를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코로나다 보니까 또 농구의 특성상 야구처럼 마스크를 쓰고 하기가 쉽지가 않죠. 계속 헐떡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실 저도 기회가 되면 라이브 방송으로 농구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실력이 이제 거의 바닥이겠지만 그래도 재밌을 것 같아서 제 서울대 치대 농구부 후배들이나 뭐 동기들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대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약대는 사실 그런 거죠. 뭐 전망이 그러니까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버는 데는 사실 약대가 의대나 치대나 뭐 어떤 과보다도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대야말로 로딩이나 스트레스 면에서 사실은 정말 뭐 치대처럼 환자랑 직접 부딪히면서 환자의 원망이나 뭐 클레임이나 이런 거를 들을 큰 이유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그렇지만 뭐 페이의 절대치나 이런 거는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것도 뭐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업을 해서 정말 뭐 처방전도 많이 나오고 약도 잘 팔리는 목지에서 약국에서 물론 그것도 엄청난 경쟁이 있어야겠지만 승리하면 또 정말 의사 치과 가서 못지않게 돈을 벌 수도 있을 것 같고
밀러 브래디님이 야구 좋아하시나 보네요. 제가 프로야구단 프런트로 근무를 한 적이 있어서 반갑네요. 되게 프로야구단 프런트면 대단한 건데 선수들도 바로 보고 저야말로 그 뭐냐 그 드라마 뭐였죠? 남궁민이 대상 받았던 스토브리그 보면서 정말 저도 기회가 되면 프론트로 정말 근무해보고 싶다. 정말 뭐 박봉의 일이 고생스러워도 저렇게 내가 좋아하는 야구 선수들의 생활이라든지 그런 디테일한 뒷세계를 알 수 있으면 정말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야말로 밀러 브래디님 되게 재밌으셨을 것 같네요. 김영준님이 저 궁금한 게요. 치과 의사시고 엄청 바쁘실 텐데 유튜브에 댓글 거의 다 달아주시던데요. 어깨 시간 관리해서 댓글 달아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아예 제가 하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고 또 너 개업이나 진료에 시간을 못 쓰는 거 아니냐. 너의 주업이나 열중이라고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아예 영상을 달아드렸죠. 그 카카오톡, PC 카톡을 해보신 분들이면 아실 텐데 PC 카톡을 하면 이제 메시지가 옆에 뜨죠. 뭐 왔다 그러면 이제 아니면 메시지 뜬 거를 못 보더라도 나중에 들어가서 이렇게 숫자가 써 있으면 그걸 들어가서 뭐 친구들이라든지 이렇게 카톡을 하듯이 유튜브도 유튜브 이렇게 제가 영상을 올리는 유튜브 그 사용자가 되면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게 이제 핸드폰으로 어플도 있고 접속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브라우저로 뭐 크롬이나 이런 데로.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면 제가 저한테 답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쫙 떠요. 그러니까 아예 제가 이렇게 카카오톡처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가 답글을 아직 안 달아드린 분들의 댓글.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보고 제가 정말 띵 하고 떠서 실시간으로 달아드릴 때도 있지만 진료 보다가 잠깐 들어가서 뭐 카톡을 하거나 저도 좀 쉴 때가 있죠. 그러면 뭐 친구나 지인들의 카톡에 답변을 하다가 하는 것처럼 그 주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제가 이제 답글을 안 달아드린 분들이 쭉 보이거든요. 시간 순으로 어떤 영상에 또 답글을 달아줬는지도. 그러면 거기에 그냥 클릭해서 그렇다고 제가 뭐 답글 다는데 큰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저는 엄청 이 타이핑도 빠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한 분당 10초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일과 중에도 심지어 진료보다 잠깐 들어와서 친구한테 오는 카톡 보고서 카톡 답변하고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에도 그 유튜브 스튜디오에도 들어가면 그냥 답글 가능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진짜 걸리지 않아요. 댓글 뭐 하루에 예를 들어서 댓글을 뭐 30개 단다. 그럼 저는 그냥 300초 쓰는 겁니다. 300초면 5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면 뭐 여기 뒤에 야구장 배경은 직접 찍으신 건가요? 이거는 제가 고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라이브 방송을 할 때가 분명히 언젠가는 올 것 같아서 올해 초에 라이브 방송을 시작한 건 4월이었지만 올해 초에 이제 원래는 이 뒤에 배경이 제 첫 라이브 방송 때도 알려드렸지만 이게 블라인드여서 올리면 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료 볼 때 환자들이랑 동선이 겹치지 않게 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가는 건데 계단으로 또 3층으로 올라가는. 근데 그 문이 나오면 너무 또 휑해 보이고 이쁘지도 않으니까 이제 그 제가 또 좋아하는 야구장으로 블라인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건 피츠버그 야구 그 메이저리그 구장인데 뭐 두 가지요. 일단 사진이 이쁘기도 하고 저는 원래 다저스 스타디움을 하고 싶었는데 다저스 스타디움도 LA에 있는 LA 다저스 스타디움도 되게 이쁘거든요. 근데 이렇게 크게 고화질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고화질 사진을 인터넷에서 공짜로 구할 수 있는 사진 중에 제일 고화질이 피츠버그였습니다. 그리고 어디 보자. 질문을 그리고 6학년은 60대라는 그런 거군요.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4학년이니까 하나 또 배우네요. 치과 의사면 시간당 돈도 엄청 버실 텐데 댓글 다는데 들이는 시간이 아깝다고 느낀 적도 많으셨나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 다는데 시간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제 유튜브에 들어와서 보통 답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은 뭔가 정말 이렇게 궁금해서 정말 이렇게 뭔가를 물어보거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런 분들한테 제가 답글을 물론 뭐 상황 따라서 10초가 아니라 1분 정도 걸리는 답글도 있어요. 정말 진지한 질문을 길게 해주셔서 저도 진지한 답변을 길게 해드리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시간을 쓰는 거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돈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돈 이상의 가치죠. 그래서 저는 물론 저도 생업으로서 치과 의사로서 저희 치과에 오는 환자분들 진료가 주고 당연히 답글이랑 진료가 있으면 진료를 먼저 하지만 진료를 보고 중간중간에 짬이 나는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 제 병원에는 치과 의사가 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최소 1명에서 많을 땐 2명도 상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 포함해서 3명까지. 그래서 그분들이 또 진료를 하고 계실 때는 저는 좀 쉴 때도 있거든요. 또 개인적으로 원장으로서 일을 처리할 때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저는 기쁜 마음으로 제가 뭐 진료를 못 보고 돈을 못
보면서까지 답글을 달아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걱정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지방의대와 약대 참 고민이 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의대와 서울권 약대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약대에 대한 그런 뚜렷한 선호가 있지 않으면 뭐 짧게는 4년, 길게는 6년간 지방대 의대에 있는 거는 사실은 살면서 크게 그렇게 힘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대 의대도 다 주위에 뭐 원론도 있고 기숙사도 있고 그래서 저는 지방대 의대를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나는 약대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한다. 약대도 의사만큼 더 가고 싶었다 그러면 당연히 서울에다 약대를 가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요. 개원은 한 3년 전쯤 했습니다. 이제 한 3년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요한TV님, 이것도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인가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지혈증 처방 와서 투약 중인데요. 식이 조절, 운동 등으로 수치를 낮춰보려 노력했으나 약 복용을 중단하면 LDL 수치가 또다시 올라가네요. 약은요, 사실 계속 드셔도 됩니다.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약은 먹는다고 몸에 그렇게 해롭지 않아요. 물론 부작용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모든 약들 중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약은 수치가 정상화가 된다고 해서 끊을 정도로 몸에 해로운 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을 드십시오. 식이조절 운동 등으로 당연히 수치가 어느 정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그걸 하고 나는 몸에 약은 해로우니까 끊어야지라는 생각은 사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루다님은 워낙 낯이 익은 닉네임이신데 약은요 잘 쓰면 그냥 약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언론에서 약간 특히 항생제 같은 거를 얘기를 해서 그런 거를 막 먹으면 몸에 해롭다, 무조건 끊는 게 좋다, 생활 습관이나 운동만으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을 조절하면 이게 제일 좋다라고 알고 있지만 아니요, 고혈압 고지혈증 약은 수치가 정상화돼도 먹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비타민처럼. 케빈 김님이 저는 선생 학창 시절 보냈던 근처 동네 출신인데요. 강동구 출신이신 거네요. 공대 출신으로 타지 대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많이 도움이 된 동안 항상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아니었는데 저야말로 많이 도움이 됐다니 너무 기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좀 올려드려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유리도비님이 원장님 어느 야구팀 선수 팬이신가요? 저는 이것도 이제 이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야구 뭐 라이브 방송이나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도 서울 출신이신데 이제 아버지가 야구를 한창 좋아했던 80년대 90년대에는 해태 타이거즈가 워낙 강팀이었습니다. 지금은 기아 타이거즈로 바뀌었지만 그래서 저는 보통은 이제 남자들이 야구팀을 응원할 때 아버지가 응원하는 야구팀을 쫓아다니다가 그 팀을 응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아 타이거즈를 지금도 응원을 하고 요새 기아 타이거즈가 그렇게 잘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관심이 식긴 했는데 저는 기아 타이거즈의 지금 현역 선수 중에 딱히 엄청나게 좋아하는 선수는 없고요. 김선민 선수 이제 나름 이제 노장 축에 들어가지만 덩치도 작고 키도 작은데 유격수 수비도 잘하고 타격도 잘해서 좋아했었고 또 지금은 이제 롯데로 옮겼지만 안치홍 선수도 좋아했었고 요즘도 뭐 선수들 누구 나오는 분들을 분명히 알긴 아는데 막 이 선수 너무 멋지다 팬이 돼야지 이런 선수는 없고 오히려 저는 뭐 이종범 선수 이런 분들 되게 좋아했었죠. 양현면님도 안녕하세요. 그리고 럭키님 안타까운 이름 얘기해 주셔서 뭐 제가 언급은 하진 않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얼굴은 딱히는 없어요. 왜냐면 제가 공부 잘하는 애들 정말 많이 아는데 정말 다양한 얼굴들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인 분들처럼. 그리고 이르다님이 익숙한 이름들 보이니 반갑네요. 이게 지금 라이브 방송이 묘미일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소변이 소변이 때문에 화장실이 가고 싶네요. 갑자기 물을 또 마시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뭐 여기 블라인드 올리고 문으로 화장실 잠깐 갔다가 한 30초 안에 복귀하겠습니다. 저는 화장실 금방 갔다 오기 때문에 70명 되는 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잠깐 화장실을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가 바로 올 거예요. 가서 지금 하하하 AB님부터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30대 중반 미용 경찰입니다라고 해서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블라인드를 올리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블라인드가 어떤 블라인드인지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문이 있어서 저는 알았다가 금방 다행히 여러분 제가 금방 들어왔죠. 큰 게 아니었다는 거를 확실하게. 그리고 30대 중반 미용 경찰입니다. 이게 이상하게 라이브 방송을 하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질문들에 정말 빨리 다 답변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상하게 저도 모르게 원래 제가 말이 빠른 편이긴 한데
말이 점점 빨라져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가겠습니다. 예. 그래도 뭐 질문은 최대한 제가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30대 중반 미용 경찰입니다. 미국의 생물학을 전공했고 석사 중에 교육해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와서 급하게 4개월 준비해서 지금 경찰을 하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현타 와서 힘드네요. 지금은 재정적인 문제가 많이 해결돼서 손으로 봐서 의대에 지원해보고 싶은 생각이 가득합니다. 자아 실현이 가장 큰 인생 목표였는데 매일 출근하는 제가 실패자가 되는 기분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와, 근데 급하게 4개월 준비해서 경찰 시험에 또 패스를 해서 경찰을 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의대를 갈 만한 또 생물학을 전공하셨고 기본적으로 의대에 갈 만한 지식이라든지 학습 능력은 충분히 있으신 것 같고 뭐 짧고 굵게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매일 출근해서 실패자가 되는 기분을 느끼면 아무리 그게 경찰이고 뭐 안정적이고 남들이 봤을 때는 어, 왜 경찰 이런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려고 들고 수능을 봐서 합격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를 도전하려고 하느냐 하겠지만 사실 이미 매일 출근하면서 실패자가 되는 기분을 느끼는 일을 계속 하지 마세요. 예. 오히려 남들은 30대 중반에 뭐 미혼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뭐 심지어는 재정적인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됐지만 또 재정적으로 힘들어지실 수도 있죠. 수능 공부를 다시 하면.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정신적으로 편안한 길을 인생을 사시는 게 낫지 뭐 그 돈적인 문제나 육체적으로 힘들지언정 육체적인 거나 재정적인 게 편해도 정신적으로 이렇게 매일 실패자가 되는 기분을 느끼고 사는 인생은 제가 봤을 때는 예,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빨리 그만두고 수능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의대 지원하세요. 합격 불합격은 그 다음 문제고 제가 봤을 때는 합격도 하실 수 있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뒤에 야구장 배경은 직접 찍으신 건가요? 멋지네 원장실에. 닥터 스파키님 한 20분만 이 영상을 나중에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돌려드리면 자세히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엘리시아님 안녕하세요. 브루스리님 이소룡의 이름이군요. 고등학교 수학은 정말 암기로 정말 해결이 되나요? 강사들은 자꾸 이해에 집중하던데 제 영상을 봐도 이해와 암기는 절대 모순된 그 뜻이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해하고 나서 암기하란 말입니다. 암기부터 뭐 국사나 세계사나 이런 암기 과목처럼 한국지리처럼 암기만 해서는 당연히 해결이 안 되죠. 이해하고 암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하나라기보다는 이것도 이제 아마 제가 찍었던 영상이 올라갈 수 있는데 뭐 잠깐 스포 아닌 스포를 해드리자면 이것도 커뮤니티에 올리려고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금요일날 고이 학생, 현역 고이 학생, 치대를 지망하는 또 토요일 날은 현역 치대생 학생이 본과를 다니는 학생이 정확한 신상 정보는 영상을 보시면 될 겁니다.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그분들이 저희 병원에 제 진료 마치고 오셔서 거의 한 4시간 가까이 얘기를 나눴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에서도 어떤 학생이 질문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거죠. 수능 수학은 어쩔 수 없이 빨리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암기를 하라는 겁니다. 정말 예를 들어서 뭐 수학 시간이 막 5시간, 6시간 경시대처럼 주어진다면 이해만 하면 돼요. 근데 암기를 해야 선 이해 후 암기를 해야 수능 수학은 언제든지 어떤 난이도가 나와도 1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 내려가 버려서 잠깐만요. 진료 같은 거 하실 때 준영이님께서 진료 같은 거 하실 때 부담이 어느 정도신가요? 제가 아직 1학년이라서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실습하는 게 어렵고 하다 보니 나중에 치과의사 진료할 때 부담 엄청 느낄 것 같아서요. 당연히 1학년이고 또 치과의사 페이가 1, 2년 차면 좀 내려볼까요? 여기 조금 1, 2년 차면 부담을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제가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1학년보다 3, 4학년 때 또 페이 생활이 쌓이고 하면 그런 부담이 점차 줄어요. 물론 자기 실력이 더 늘어서 주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인이 박힌다 그러죠. 경험이 쌓이다 보면 물론 그래도 어느 정도의 부담은 있고 사실 어느 정도의 부담은 내가 진료할 때 최선을 다하고 또 의료사고를 막아줄 수 있게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그 부담이 때문에 내가 앞으로 치과 의사를 못하겠다 하는 게 너무 불행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부담감은 경험이 쌓이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없어지게 됩니다. 다 사람들이 무뎌지고 적응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1학년인데. 어이구, 밀러브레드님 외국인 선수 스카우트였는데 와 장기 해외 출장에 너무 힘들고 제가 선출이 아니고 기업 공채 출신이라 감독님과 트러블도 많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두고 다른 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돼서 정말 내가 열심히 뭐 박봉의 저는 사실 해외에 가서 야구 선수를 보는 거 재밌을 것 같지만 정말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국토도 넓고 정말 막 생시골 같은 데 가서 야구 선수 한 명 보러 가고 했는데 또 그 선수 추천했는데 감독이 거부한다든지 감독이 막 이런 선수나 보러 다니고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맞습니다. 이상과 현실은 꼭 괴리가 있는 법이죠. 스토리그에도 나오잖아요. 선수 출신이 아니라고 또 무시하는 그런 풍토. 물론 요새는 많이 그런 게 없어져 가고 있지만 스토브리그도 나왔고 미국은 제가 봤을 때 선수 출신이 아닌 단장도 충분히 인정을 받고 또 이해를 받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조금씩 느리죠. 그리고 베일의 엘리시아님이 베일에 가린 의대생 라이프 그리고 생각들 속 시원히 알려주셔서 의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맞습니다. 제가 하는 유튜브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조금 베일에 본의 아니게 가려져 있는 그리고 또 이런 걸 얘기하면 혹시나 또 같은 의사 집단, 치과의사 집단한테 욕을 먹을까봐 함부로 얘기를 못하는 것들을 물론 저도 이전에 라이브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도 직업 윤리나 동료 의식을 당연히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뭐 크리티컬한 것들은 저도 얘기 안 합니다. 하지만 뭐 굳이 이런 것까지 이렇게 얘기 안 하거나 감출 필요는 없다. 그리고 또 너무 미화됐다. 아니면 또 이런 거, 또 아니면 그런 거죠. 이런 걸 얘기해 드리면 분명히 의대나 치대를 지망하거나 의사, 치과의사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분명 도움이 될 거다. 뭐 선택을 하건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할 때 그러면서도 뭐 제 동료 의사들이나 치과 의사들한테 피해가 안 될 것 같은 거는 저는 아낌없이 오픈을 해드리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영상에서도 얘기했고 저번 라이브 방송에 얘기했지만 제가 그런 거를 몰라서 진로를 정할 때 의대 치대 중에 고민할 때 분명히 힘들었던 거를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습 시험이 아까 치과도 아마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사 실습 시험 1번 타자였습니다. 2009년에. 브루스리 님이 준석 형님 저는 술 담배도 전혀 안 하고 체중도 68kg으로 정상인데요. 혈압이 140, 150 정도 나오던데 이유는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혈압이 높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약을 빨리 먹어야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저도 그런 편인데 술 담배도 거의 안 하고 전 담배는 안 피고 술도 거의 안 하고 뭐 딱히 과체중도 아닐 때도 혈압이 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보면 이제 음식을 좀 짜고 맵게 먹는 분들 소위 말해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면 짜게 먹는 분들은 혈압이 좀 높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짠 음식 먹지 말라고 하고 짠 음식 많이 먹는 게 진짜 안 좋다. 단 음식만큼 안 좋다. 기름진 음식만큼 안 좋다.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원장님 쉬하러 가실 동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정말 최대한 빨리 갔다 왔고 저는 원래 화장실에서 정말 소변 같은 건 금방 보러 갔다 오는 편입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벌써 한 80여 명이나 들어오셔서 최대한 한 10시 정도까지는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눈썹이 기르셔서 깜빡할 때마다 이게 좀 또 조명이 앞에 스탠드를 켜고 제가 방송을 하거든요. 너무 어둡게 나오면 또 제가 봐도 피곤해 보이기도 하고 사실 지금도 좀 많이 피곤한 상태지만 그리고 질문 있습니다. 장수영님이 환경 직업 전문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직업 전문의는 산재 관련 의사분들이 계신 거 아는데 환경 전문의 있습니다. 많진 않지만 환경 전문 의학과가 레지던트로 아예 있어서 물론 환자를 보는 레지던트는 아니고 약간 연구하는 정말 그 연구원생 같은 느낌이 하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 그분들도 뭐 그 특화된 전공들이 있어서 은근히 수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준님이 제 친구 형준이의 성은 아닙니다. 안형준. 그리고 소리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나요? 제가 저희가 5G의 속도로 엄청 빨리 갔다 왔습니다. 왜냐면 기껏 라이브 방송 제가 켰는데 또 그래서 보고 싶다고 들어왔는데 뭐 아무것도 없고 뒤에 야구장 배경만 있으면 너무 죄송스럽잖아요. 그리고 김미성님이 26살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지 6년이나 지났고 간호사 재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치대의 목표가 생겨서 틈틈이 준비해볼까 합니다.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릴게요. 뼈 때려도 괜찮아요. 뭐 뼈를 때릴 게 없어요. 26살이면 충분히 어린 나이고 또 간호사로 재직 중이면 뭐 간호대를 만약 졸업하셨다면 충분히 의대 치대를 준비할 만한 백그라운드 뭐 생물이나 화학에 대한 기본 백그라운드도 있으시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간호사로 일하면서 틈틈이 해볼 때 제가 이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아니면 뭐 나이가 좀 그래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할 건덕지가 전혀 없습니다. 김민성님. 만약에 또 군필이나 군대까지 다녀오셨다면 더더욱이고 군대를 안 갔다 와도 26살이면
현실적으로 도전하세요. 예. 그리고 DDS님은 치과 의사신가요? 예, 뭐 이거 한번 제 유튜브에 답글을 달아주셨던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예. 보르스님이 준서형님은 수험생 때 커피 자주 드셨나요? 하루에 몇 잔씩 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커피를 고등학교 때까지는 먹지 않았습니다. 의외로 고등학교 때까지는 술도 저는 거의 수능 100일 때 선배가 줘서 한번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커피도 한 30살 넘어서 이제 의사 면허 따고 의사로 일할 때 밤에 너무 졸릴 때 잠을 깨려고 도움이 된다고 해서 먹기 시작을 했지, 공부할 때 커피를 먹었으면 도움이 됐겠죠 분명.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커피를 먹으면 잠이 안 온다, 그래서 밤에 잠을 설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서 또 중독이 되고 막 커피를 마시고 싶고, 그래서 공부할 때는 사실 제 시간에, 정해 시간에 푹 자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커피를 마시면 잠이 달아나긴 하지만 그 잠이 달아나서 공부했다가 밤에 잠이 안 오면 공부 스케줄을 망칠 수도 있고 또 어떤 중독이 되는 걸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약간 어떻게 보면 좋은 마인드죠. 20대 때도 그랬고, 그래서 담배를 안 핀 것도 있고요, 사실. 그래서 뭔가 공부할 때는 뭔가에 중독이 되거나 뭔가에 의존하면 확실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 30살쯤에 이제 커피를 처음 먹었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카페인에 지금도 좀 민감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진료하고 이럴 때 졸리거나 집중이 안 되면 커피를 의식적으로 먹는 경우도 있어요. 커피가 맛있다는 생각은 지금도 하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어이구, 콜드 아이스님이 이게 AU면 오스트레일리안 달러인가요? 전 잘 모르겠네요. 아니면 그냥 이불인가요? 감사합니다. 또 오랜만에 또 라이브 방송을 했더니 또 이렇게 돈도 그래서 이거는 알아서 제 유튜브 수익으로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한번 힘이 나네요. 그래서 비타민제 먹으면 소변으로 다 나가고 유익하지 않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 몸이 비타민이 이제 수용성 비타민을 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부족한 게 있으면 흡수가 되고요. 모자라면 이제 소변으로 다 나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타민제를 먹으면 우리가 이제 알게 모르게 음식을 먹으면 거기 비타민 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뭐 지용성 비타민도 있고 있기 때문에 비타민을 먹어서 해로울 건 없어요. 왜냐면 다 나가거든요, 과잉 비타민은. 그래서 물론 지용성 비타민은 좀 쌓이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알약으로 먹는 비타민들은 C를 포함해서 다 거의 대부분 수용성이라서, 그래서 그 비타민을 많이 먹어서 소화기 해독 기능이 떨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오히려 뭐 그냥 타이레놀이나 이런 약 항생제 같은 건 간이나 신장에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도 사실 뭐 정해진 용량이 있죠. 하루에 뭐 아침 점심 저녁 하나씩 세 알을 드세요,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소화기 해독 기능이 떨어질 정도로 해롭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저희 치과에도 그런 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항생제 같은 걸 처방을 해드려요. 잇몸 치료나 뭐 발치를 하고 나면 거기가 이제 균들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러면 막 뭐 3일치에서 5일치를 드려도 안 먹는 분들이 있어요. 왜 안 먹냐 그랬더니 아프지도 않고 잘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항생제 이런 거 많이 먹으면 뭐 내성 생기고 몸에 안 좋지 않냐, 간에도 안 좋지 않냐. 치과나 일반적으로 드리는 이렇게 하루에 뭐 3번 아니면 뭐 하루에 2번 이렇게 드리면 3에서 5일 먹는 약은 내성이 생길 가능성도 거의 제로고요. 없다고 보시면 되고 몸에 해롭지도 않습니다. 그런 약은 오히려 먹어주시는 게 좋아요. 심지어 뭐 발치라거나 잇몸치에서 아프지 않더라도 그걸 먹으면 조금 더 충치, 몸 안에 해로운 균들이나 상처가 더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좀 우리나라 언론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약간 제가 생각 국민들도 그런 것 같고 좀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얘기를 하죠. 뭐 이렇게 좀 타이틀도 강하게 뽑고 그런 건 정말 어떤 거냐면, 그냥 응급실이나 병원에 한 달 넘게 입원하면서 매일같이 항생제를 맞거나 매일같이 진통제를 복용하거나 뭐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뭐 감기나 예를 들어서 뭐 감기 약을 뭐 한 달에 뭐 30일이라고 하면은 막 10일 이상 먹는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은 먹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주양 돈가스 드셔보셨나요? 뭐 유명해서 저는 90년대에도 먹었고 2000년대에도 여기 와서도 가끔 먹었습니다. 가게들이 이제 주양 상가는 이제 재개발이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그 돈가스가 워낙 유명해서 저희 치과 바로 건너편에도 있어요. 지점이 한 3-4개로 쪼갰는데, 청소년기의 프로틴 파우더 섭취 여부 궁금합니다. 프로틴 파우더가 이제 그 합성이나 천연인야가 있고요. 저도 한때 운동을 좀 하고 프로틴도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합성은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성인한테도 안 좋을 수 있는데 이제 천연이면 사실은 정말 이게 말 그대로 그냥 정말 단백질을 그냥 음식물을 갈아서 건조한 거라서 많이 먹어서 나쁠 건 없는데 이제 그런 겁니다. 운동을 해서 근육을 이렇게 소위 말해서 찢어서 프로틴 파우더를 먹으면 프로틴 가루를 먹는 만큼 다 근육 생성에 도움이 되지만 운동량이 부족해지면 과도한 프로틴 파우더는 그냥 우리 몸에 들어가서 살로 다 바뀌어요. 그게 다 프로틴을 먹는다고 그 가루가 다 근육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프로틴 파우더라는 건 정말 뭐 계란 흰자 몇십 개를 농축한 양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활동이나 근육 운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과도한 프로틴 파우더 섭취는 그냥 살찌는 지름길이다. 예. 그리고 의사 한 분과 간호사 쌤 두 분이 출정해서 구강검진 저희도 하고 있는데 22명당 10분,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것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오래 보고 싶어도 구강검진은 오래 볼 만한 그런 뭐 인원수나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게 큰 충치여서 이건 무조건 치료해야 돼.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강검진인데 충치가 하나 있다 그러면 사실은 잘 보면 치료해야 될 충치가 막 한 개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크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무조건 치료해야지 안 그러면 이거는 큰일 나겠다. 큰일 나겠다는 건 정말 한 1년 정도 지나면 잘못하면 이 직원은 뭐 정말 뽑아야 될 정도로 많이 진행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를 일단 봐드리는 거고 그것도 의미가 있긴 하죠. 예, 그리고 병원에서 자기 피를 뽑는 걸 보더니 기절하던 아들 의대 가서 회복하다 기절하려나요? 물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피를 보면 반사적으로 기절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경험해 본 결과 저는 안 그랬지만 제 주위에 보면 뭐든지 반복해서 열심히 하면 기절하던 것도 기절하지 않게 되고 기겁을 하던 장면도 아무렇지도 않게 됩니다. 인간은 은근히 적응력이 빨라서 그래서 의대까지 가서 해부학을 하면 정말 저도 징그럽고 막 시체 보면 사실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정말 이거는 속도 안 좋아지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내가 이걸 속 안 좋다고 포기하면 힘들게 의대 들어오는 게 물거품이 되고 또 학점이나 이런 거에서 경제가 뒤처진다고 하니까 정말 다 하게 되더라고요. 예, 사람은 어지간하면 다 하게 됩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자스민호님. 그리고 의사들은 종교의 의지에 기도해서 병이 낫는다는 거 보신 적이 있는지 믿으시는지 궁금해요. 그런 거죠. 뭐 의사들끼리 들은 얘기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의사들이 환자를 낫게 하고 수술을 해서 정말 낫게 하지만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의사들의 그런 의료 기술이 엄밀히 얘기하면 한 40%, 높게 잡아도 반, 나머지 한 50% 이상은 환자 본인의 면역력에 의해서 낫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도와주는 거죠. 물론 의사가 아무것도 안 하면 면역력이 아무리 좋아도 그 병이 안 낫고 악화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근데 환자의 면역력은 그게 뭐 종교가 됐건 본인의 신념이 됐건 본인의 그 나으려는 의지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바뀌어요. 뭐 플라시보 이펙트라는 것도 의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내가 낫겠다는 생각이 있고 나아간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 몸의 면역력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분명 면역력이 환자의 병을 낫게 하거나 치유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에 엄청나게 의학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게 이미 의학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에 의지해서 병이 물론 그런 거죠. 종교가 100% 낫게 하진 않지만 종교 같은 걸로 환자의 신념을 증가하고 환자의 그런 플라시보 이펙트를 증가시켜서 혼자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고 뭐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의사들도 그거는 인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 AB님이 도움이 되셨다니 정말 좋고요. 전수영님이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있는데요. 고등학교 되면서 자신감도 잃고 우울감도 오고 공부도 안 된다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답답하네요.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했던 영상. 그 영상 중에 이제 뭐 그런 그 어떤 영상이죠? 잠깐만요. 제가 올린 영상이지만 저도 이제 가끔 제 제목을 헷갈릴 때가 많아서 그 영상 중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 멘탈 극복법 뭐 이래가지고 나름 이제 도움이 많이 됐다고 댓글을 달아주셔서 제가 뿌듯했던 여기 있네요. 날고기는 천재들 사이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뭐 서준석 원장의 값진 공부적 실험 경험담. 이 영상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 영상에 제가 지금도 이제 떠오르는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거의 대부분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좀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영상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얘기가 좀 너무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가나다라님이 왜 쌍꺼풀이?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쌍꺼풀이 없는데 피곤하면 이제 한쪽에 쌍꺼풀이 생겨요. 왼쪽이었나? 거울로 봤을 때. 근데 최근에 계속 있습니다. 최근에 좀 피곤하거든요. 이런저런 병원도 환자도 좀 많아졌고 검진 시즌이라 또 이제 초등학생 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이것 병원 외적으로 또 신경 쓸 것들이 병원에는 진료만 신경 쓰는 게 아니어서 대표 원장은 그래서 제가 거울을 볼 때마다 여기네요. 왼쪽. 제가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오른쪽. 이 쌍꺼풀이 항상 있어서 저는 사실 이게 좀 싫어요. 왜냐면 이렇게 대칭이 아니고 또 좀 소위 말해 느끼해 보인다는 느낌이 있어서 근데 이게 안 풀립니다. 그리고 엘리시아님이 공황장애 등 여러 증상으로 장애를 겪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제가 너무 멀쩡하게 생겨서 증상을 안 믿으셔서 너무 속상해요. 오늘도 일하는데 공황 증상으로 너무 머리가 어지럽고 글이 이해가 안 되고 힘들어요. 정말 제대로 된 특히 뭐 정신과를 아마 가실 것 같은데 정신과 전문의시라면 외모나 평생동이 뭐 아무리 안 그렇다고 해서 공황장애가 없다고 얘기하시진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다른 선생님을 찾아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의사는 저도 의사지만 특히나 그런 공황장애는 정신과 질환인데 정신과 질환에 대해서 공감을 안 해주는 건 사실 치료법 자체가 잘못된 것 같거든요. 물론 너무 또 공감을 해줘서 공황장애가 안 낫다고 생각을 해서 일부러 공감을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은 뭐 치과 진료할 때 환자가 아프다고 하는데 또 이거를 또 계속 공감을 했다가는 소위 말해서 계속 아파하실 것 같아서 아니 이건 안 아픕니다. 안 아프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환자분이 서운해 하시기도 하는데 치료적인 목적으로 공감을 안 해주실 수도 있다는 생각도 지금 잠깐 듭니다. 근데 또 너무 그렇게 공감을 안 해주시는 것 같으면 또 다른 정신과 의사분한테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황희미님이 초등자녀 실란트는 하는 게 좋은가요? 가들 가는 치과에서는 추천을 안 해주셨는데 구강검진 때는 괜찮은데 치과 하라고 하더라고요. 실란트는 무조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보험으로 지원을 해주는 건 정말 해야지 무조건 좋은 거라서 해주는 거예요. 실란트는 하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초등학생들한테는. 추천을 안 해줬다는 거는 실란트를 굳이 내가 뭐 권하지 않아도 원하면 얘기하겠지. 그럼 그때 해줘야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추천을 안 하는 거지. 안 해주신 거지. 아니면 실란트라는 게 또 손이 많이 가고 이러니까 그냥 해달라 그러지 않으면 굳이 내가 먼저 권하진 않겠다라고 해서 권하지 않나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실란트는 교과서적으로도 그렇고 나라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무조건 하는 게 좋다라고 하기 때문에 건강검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까지 해둔 겁니다. 피 보고 기절하는 건 맞아요. 미주신경성 실신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다 나아집니다. 의대생의 의지력은 하늘을 초월합니다. 물론 뭐 극복이 안 되는 분들도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 있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본 서울대 의대생 한 1000명 중에는 없었습니다. 피 보고 기절하는 사람 있었어요. 기절해서 수술장에서도 환자 앞으로 쓰러져서 실려갔는데도 걔도 결국 극복하고 졸업을 무사히 하더라고요. 이 정도니까. 선생님 지금까지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들 중에 뭐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뭐 댓글이 많이 달리는 영상이랑은 좀 다르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했던 영상들이 있어요. 몇 개. 물론 그게 조회수가 많이 나온 영상들도 몇몇 있습니다만 뭐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거 슬램덩크 얘기 같은 거 그거는 조회수가 아마 제일 낮아요. 그래서 예상도 했고 근데 제가 얘기하면서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많이 안 봐주시고 공감을 안 해서 그건 좀 죄송스러운데 제 유튜브로 구독하고 들어와서 이렇게 막 클릭을 하고 보시는 분들이 공감을 많이 못하고 도움을 많이 못 받으셨다는 얘기니까 근데 그냥 먼 훗날 제가 나이가 더 들어서 그 영상을 봤을 때 내가 젊었을 때 저렇게 슬램덩크를 좋아했었고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라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했던 게 저는 사실 그 영상이 되게 소중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그걸 좋아해 주시고 도움이 됐다 그러고 막 조회수도 올라가고 댓글도 많이 달리면 금상첨화하겠지만요. 그래서 뭐 슬램덩크라든지 스타크래프트 얘기를 했던 영상들이 사실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마음엔 제일 들어요. 그래서 막 스타크래프트 나온 영상도 뭐 그런 거예요. 진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정말 그냥 제가 찍어서 제가 혼자 보는 거지 이렇게 정말 많은 구독자분들한테 그런 거를 이렇게 올리면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거나 그분들이 궁금하신 영상을 일단은 올리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것도 이제 그런 거죠. 누군가가 답글로 그런 질문을 하셨었어요. 뭐 수학을 잘하면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도 잘할 수 있나요? 뭐 그래서 그때도 썸네일에 이제 막 스타크래프트 유닛이 이렇게 제 얼굴 옆에 있는데 그때도 이제 PD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어떤 썸네일 중보다 제일 멋있다. 내가 마치 뭐 스타크래프트의 프로게이머가 된 기분이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유튜브와 보람을 느끼네요. 예, 제가 PD님한테 유튜브 편집을 해서 이렇게 편집 비용을 다달이 드리는데 영상별로 정말 이게 오히려 제일 아깝지 않은 돈값이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입니다. 소시오패스를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만나보신 적이 있다면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했을까요? 소시오패스라고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만나본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정신과 실습을 돌 때도 소시오패스는 본 적이 없는데 소시오패스 같다는 사람이 생각이 드는 사람은 있죠. 살다 보면. 근데 그러면 저는 그냥 서서히 멀어지는 길을 택합니다. 그렇게 같이 있으면 절대 유쾌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지만 어이구 설각 원소 접수 잠깐만요. 설각 잠깐만요. 저대로 어이구 비프리온 리볼티님 이거 되게 낯익은 워낙 답글도 많이 달아주시는 구독자님인데 설각 원소 접수 5일 남았다고 설각 지원자신 줄 몰랐네요. 네, 꼭 합격해서 제 후배님이 돼서 또 답글을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설각은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실시간으로 답글로 좀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윤영님이 의대 다니다 적성에 안 맞아서 그만두는 학생도 있나요? 예, 소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대부분은 적성에 좀 안 맞고 힘들어도 정말 열심히 참고 적응을 시켜서 졸업을 하는데 왜냐면 들어간 거 자체가 너무 아깝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있어요. 소수지만. 그리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무슨 우리나라 속담 중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자리도 본인이 안 맞으면 못한다. 예, 맞아요. 본인이 적성이 안 맞으면 아무리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이나 자리여도 본인한테 불행하면 안 맞는 거죠. 그리고 문성민님이 선생님 과거 출신이신데도 말 너무 잘하시고 센스, 재능, 운동과의 외향형이라 너무 신기했습니다. 중딩 시절 전 외고반이었는데 과고반 애들은 수학과학 잘하는 너드과였는데 아주 주변 신경 안 쓰고 천재 타입들. 쌤은 외고 오셨어도 전교권 들고 서울법대 가서 변호사 잘하셨을 것 같아요. 저 너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저도 사실은 과학과 같이 다녔던 영상에 나온 형준이나 선호이 같은 애들은 알 수도 있지만 저도 오히려 고등학교 때는 문선민님이 보셨던 그런 애들처럼 그때는 정말 약간 너드 타입이고 주위에 신경도 아예 거의 안 쓰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있고 제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말도 안 되게 주위에 해를 끼치고 신호도 어기고 이런 건 아니지만 너드에 가까웠어요. 근데 이제 서울대를 들어와서 이제 그런 소위 말하는 수학 과학고 애들처럼 좀 너드가 아닌 일반적으로 그냥 공부를 잘하지만 여러 가지 미대나 음대도 있고 또 경영대도 있고 문과 애들도 만나고 또 서울대가 아닌 밖에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말도 또 잘하게 됐었고 또 그런 좀 더 성격도 외향형이고 너드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캐릭터들도 제가 이제 받아들였던 거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고등학교 때 저를 보셨으면 외고반이었을 때 과고반 애들이랑 거의 똑같은 느낌을 가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머리 자르셨네. 엄청 깔끔하네요. 예, 제가 저번에 라이브 방송 때도 말씀드렸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자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머리가 엄청 빨리 자라는 편이라 숱도 많고 이게 한 3주, 4주 지나면 또 확 또 다른 영상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영상들 보면 되게 저 때는 머리가 짧았네. 지금처럼 이렇게 짧았네라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날은 보통 우연히 한 달에 한 번 영상 촬영을 할 때 아니면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오늘처럼 머리 자른 당일날인 적도 이전에도 있었고 머리 자른 지 한 1, 2주 안쪽이면 지금 같은 이렇게 되게 머리가 짧다. 예, 근데 또 한 2주만 지나도 또 이렇게 되게 수북이. 예. 아이고 콜드 아이스. 원장님 혹시 저를 매니저로 임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이브에 자주 들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네요. 매니저를 어떻게 임명하는지 잘 모릅니다. 제 PD님만 그 유튜브에 이렇게 설정이나 이런 걸 바꿀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달라 그래서 제가 드린 건 기억이 나는데 라이브만 또 매니저가 있나요? 그건 한번 제가 PD님한테 여쭤보고 혹시 매니저가 필요하고 매니저 같은 게 아마 그런 악플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알아서 컷해주고 이러는 권한이면 저야 감사하죠.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보는 유튜브 영상 이런 데도 정말 많은 분들이 보는 유튜브는 그런 매니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스타크래프트 영상 같은 거 보면 아무튼 그건 다음에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브를 또 주신 건가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주시면 제가 오히려 죄송스러운데 아무튼 감사하고요. 브루스리님이 준사장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노원구로 옮긴다는 뉴스 기사 보셨나요? 노원으로 교육시설을 다 옮긴다고 해도 사실 지금 서울대 그 대학로에 있는 본점의 시설들은 바뀔 수도 없고 또 대부분의 또
그 강의하고 이런 교수님들이 대학로에 있는 그 서울대학병원에서 메인에서 강의를 하다 잠깐 내려서, 그러니까 임상 진료를 보다가 잠깐 내려서 강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예과나 아니면은 본과 1, 2학년 정도는 노응으로 가도 3학년 때부터는 서울대 의대병원 안에 있는 강의실, 3, 4학년 강의실이 따로 하나씩 있거든요. 거기서 하지 않을까 싶고, 사실 노원으로 옮겨서 1, 2학년 지내는 게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본과 1, 2학년 때는 강의실 밖으로 잘 안 나오거든요. 공부할 시간도 바꾸고. 예. 뭐 의과대학을 노원구로 옮기면 이제 그 본과 1, 2학년 있는 강의실이나 캠퍼스를 이제 거기에 병원을 짓겠다는 얘기인데, 왜냐면 서울대 대학로에는 너무 예전에 이제 지어진 땅터라 소위 말해서 이제 옆으로 지하로 이미 팔만큼 파서 사실은 뭐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처럼 좀 넓은 부지가 필요하긴 해요. 병원이 커질수록 검사할 공간도 많고 또 병상도 더 많이 필요해지고, 그래서 뭐 그 얘기가 아닐까.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만. 그리고 다 이디님이 어금니 임플란트 한 지 8년 정도 됐는데 4년 동안 임플란트 너무 많이 빠져서 재수술 받고 몇 년 지났는데 얼마 전에 잇몸뼈가 나와서 잇몸뼈 이식했는데 뼈 이식한 지 2주가 지났는데 잇몸뼈가 제대로 안 차서 다시 임플란트 심하다고 재수술합니다. 아, 힘듭니다. 병원에서는 제 체질이 문제라고 하는데 뼈 튼튼한 약 먹는 약 같은 거 없을까요? 뭐 먹는 약 같은 게 있긴 한데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치과에서 이렇게 주지 않는 한 굳이 막 그런 뭐 이렇게 그런 마치 뭐 그런 그 이렇게 약국에서 그냥 살 수 있는 약들은 사실은 물론 도움이 아예 안 되지 않겠습니다. 큰 도움은 안 됩니다. 그래서 되게 안타깝고 너무 힘든 과정을 거치시는데 치과에서 처방받는 약이랑 그 치료 방법을 그냥 열심히 따르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특히 이런 임플란트 뼈 놓고 이런 분들은 확실히 뭔가 원인이 있거든요. 뭐 체질적으로든지 아니면 골다공증 약을 오래 드셨을 수도 있고 당뇨가 있으셨을 수도 있고 원래 뼈가 좀 무른 체질일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어떤 뭐 그런 그 뭐죠? 막 사람 환자분들이 맨날 얘기하는데 갑자기 또 얘기하려니까 얘기하는 그 약국에서 먹을 수 있는 잇몸 약들 있죠. 그런 약들도 사실은 먹어서 나쁠 건 없지만 그거 먹는 것보다는 치과에서 시킨 대로 하고 치과에서 하는 시술하고 치과에서 주는 처방받는 약 많이 드시는 게 무조건 낫습니다. 이가탄 뭐 이런 것처럼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가탄 먹으면 치과 가서 치주 치료 이런 거 안 해도 되나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크리스 선님이 카데와 씹을 때 포르말린 냄새 심한가요? 저희 사촌 누나도 기절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기절까지는 아니어도 기절할 정도로 냄새가 심합니다. 또 그리고 그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발암 물질이라서 실제로 막 마스크 쓰고 막 하는데 요즘에 쓰는 그런 그 KF 마스크처럼 정말 바이러스도 못 들어오는, 그래도 그걸 뚫고 들어오고 막 눈 되게 따갑고 안경도 써도 뜨겁고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래도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봐야 저 학점이 나오기 때문에 공부가 되기 때문에 정말 눈 비비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몸이 사가가면서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PD님 아직도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아까 취소된 그 삭제된 답변들이 있었군요. PD님 감사합니다. 지금 옆에 안 계시는데도 이렇게. 브루스님, 준서님 양악수술 실제로 굉장히 위험한 수술인가요? 다들 장점만 얘기하니까 신뢰가 안 가서요. 미용 목적의 양악수술은 저는 사실 반대입니다. 물론 정말 뭐 말도 안 되게 뭐 턱이 부종교합이라서 정말 외모적으로 저거는 좀 소위 말하는 턱돌이 같은 느낌이라서 외모적으로도 정말 양악수술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뭐 그것도 사실 외모도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하니까요. 인생에서 특히 자신감에 꼭 이뻐지거나 잘생겨지지 않더라도. 하지만 그 정도의 외모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양악수술을 받아야 될 정도면 분명히 교합적으로도 치과적으로도 그것 때문에 음식물을 제대로 못 씹거나 음식물 저장이 제대로 안 될 겁니다. 그런 목적이면 사실 저는 양악수술 사실 위험한 수술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병원에서 제대로 된 의료진한테 수술 받으면 뭐 목숨이 왔다 갔다 거릴 정도의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추천을 하겠지만 그냥 단순히 뭐 얼굴이 작아지고 싶어서 뭐 쌍꺼풀 수술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해서 양악수술을 받겠다라고 하면 저는 절대 비춥니다. 가족이 아니라 그냥 친구여도 지인이어도 절대 비춥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치과 의사가 조은숙님이 한국에서도 미국 치과 의사가 될 수 있는지 그냥 궁금해. 네, 뭐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거죠. 미국에서 치대를 졸업해도 한국에서 치과 의사 시험에 아마 지원할 자격이 주어지고 한국에서 치대를 졸업했다면 그냥 의사 시험 한 번만 보면 되고 두 번을 볼 겁니다. 한 번 보는 시험이 있고 또 한국에서 치대를 졸업한 사람이 보는 의사 시험도 또 합격을 해야겠죠. 그래서 관무님들 뿐 될 수 있고요. 또 한국에서 치과 의사 면허가 있어도 미국에서 바로 치과 의사가 될 수는 없지만 뭐 아마 미국 뭐 과정을 들으면 한국에서 면허가 있다 그러면 좀 그런 과정이 패스가 되고 아니면 미국에서 이제 치대를 지원하거나 수련을 받을 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치과 의사가 바로 될 수는 없습니다.
시간과 또 돈과 그런 게 들어가죠. 굿이런팅을 다시 봤어요. 굿이런팅은 정말 명작이죠. 저도 TV에 나오면 꼭 멈추고 다시 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73세 되시는데 왼쪽은 아래 어금니가 없으시고 오른쪽은 윗니 어금니가 없으신다고. 이거는 정말 의료 상담인데 잠깐만요. 임플란트 6개 정도를 하셨는데 어금니가 없다 보니 씹는 게 안 좋아 보이고 예전 치과에서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안 해주셔서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없는 어금니 임플란트를 해야 할까요? 치과적인 부분 죄송합니다. 어금니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금니가 원래 작은 어금니 2개, 큰 어금니 2개씩 위아래 4개의 방향으로 있는데 양옆으로 어금니 뭐 4개를 다 임플란트를 못 심는 경우가 있고 심지 정도로 뼈가 없거나 건강 상태가 연세가 있어서 안 좋은 경우에 그냥 2개나 3개 정도만 심어도 저작이 효율이 100%라면 그냥 조금만 2-3개만 심어도 저작 효율이 한 7-80%만 돼도 뭐 음식물을 저작하는데 큰 문제는 없으니까 안 심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고 분명히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못 심던 임플란트를 요즘은 임플란트 기술이나 재료들이 많이 좋아져서 심는 게 가능하고 또 심는 게 아무리 연세가 그 사이에 또 드셨어도 예전만큼 어렵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만약에 뭐 어금니가 4개 원래 4개가 있어야 되는데 작은 어금니 2개는 큰 어금니 2개씩 2개 또는 3개만 있어도 씹을 수는 있지만 100%는 안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4개 다 씹는 게 더 좋긴 합니다. 무조건 여력과 상황이 받쳐주신다면.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치과에 방문해서 심으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게 득보단 실이 더 많고 어머니의 뭐 그런 뼈의 재질이나 뼈의 양이나 건강 상태가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 심어주셨을 것 같아요. 심기에 충분한 상황인데 안 심어주는 치과 의사는 없습니다. 왜냐면 자기 수입에도 더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맞다, 속담 평양감사도 뭐 저 실은 맞습니다. 이게 저런 속담이 왜 저는 이제는 기억이 안 날까요? 이 나이가 드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조금만 천천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금 저도 이제 좀 힘들어서 벌써 9시 반이고 원래는 9시 반쯤 끊을까 했는데 10시까지는 조금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조금 쉬고 물 좀 마시고 다시 이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질문이 많이는 안 남았기 때문에 벌써 65분이나 오셔가지고 정말 저야말로 정말 감사하고요. 물 좀 한번 마시고. 되게 지금도 이제 1시간 동안 열심히 떠들었더니 화장실도 금방 갔다 오고 확실히 조금 피곤함이 갑자기 급 몰려옵니다. 그래도 저도 오랜만에 5월 5일 이후에 처음이죠. 그래서 거의 옆에 달력을 보고 있는 건데 한 3주 만이군요. 진짜 딱 3주네요. 수요일이니까 3주 만에 이렇게 들어와서 뭐 여러분들 보고 또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저도 조금 리프레시가 필요했거든요. 이게 계속 일을 하고 이러다 보면 뭐 최근에는 좀 뭐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고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일도 분명히 있었지만 스트레스를 안 받더라도 이게 너무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하다 보면 약간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좀 쉬고 싶다, 좀 다른 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적도 있었는데 이렇게 저도 이렇게 와서 구독자분들 만나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저도 되게 리프레시가 돼요. 물론 계속해서 이렇게 의무감도 있고 저도 재밌어서 지금은 재밌어서 더 떠드는 거지만 이렇게 재밌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체력적으로는 확실히 더 힘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뭐랄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도 이제 리프레시가 돼서 집에 가서 또 내일 또 진료를 대비할 때 또 편하게 또 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지금 이 시간이 되게 좋고 지금 잠깐 이렇게 쉬면서 제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을 또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재미난 댓글도 있고 또 뭐 재미없는 댓글도 있지만 또 그런 것도 저한테는 다 도움이 되고 또 이렇게 인상 깊게 들려요. 그래서 다시 또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지금 잠깐 말을 더듬었던 거는 악플이긴 한데 이거 약간 팩폭인가? 이런 느낌의 댓글이 보여서 이걸 댓글을 어떻게 달아드려야 되지? 막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시아님의 질문부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과도하게 공부시키는 서울대의대 본과 1년가 이거 허리가 아파서 이게 자꾸 앞으로 숙이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조금 거만하지만
원하시면 죄송하지만 좀 뒤로 하고, 이래도 마이크는 잘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좀 이러고 좀 답을 할게요. 네. 이제 허리를 좀 붙여야 되는데 허리가 아파서 저도 모르게 좀 앞에서 여러분들을 질문을 보고 싶어서 멀리서도 보이는데 말이죠. 네. 잘 혹시 안 들리면 얘기를 해주세요. 약간 마이크 거리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보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래서 과도하게 공부시키는 서울대대 본과랑 연가 패스와 페일로 나눈 연세대대 중에 어떤 게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연대의대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영상에서도, 선후기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유럽 쪽은 하향 평준하고 미국 교육은 PT 기능 경쟁인데, 제 생각에 우리나라 교육 정책은 두 개가 겸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느 정도 상위권은 의욕을 북돋아줘서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중위권은 너무 경쟁 체제보단 적성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어느 정도의 경쟁도 분명 피어라고.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의료제도, 우리나라 의대 교육제도와 그런 로스쿨이나 이런 제도는, 법대 제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의 난이도를 뛰어넘은 지 오래요. 미국 교육제도를 거의 그대로 들여왔는데, 그 제도가 일본으로 가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는 일본의 영향을 일제강점기 시절에 의대나 치대가 처음 생겼기 때문에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안 좋은 역사지만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교육제도는 그대로 가는데, 미국은 그래도 뭐 쉴 시간은 주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서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자살을 하는 분들을 방지하는 시스템도 다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미국의 레지던트 수련 제도는 정말 우리나라처럼 말도 안 되게 막 3일에 한 번 집에 보내고, 막 3일 중에 이틀은 밤을 새야 되고, 뭐 이런 당직 시스템이 없고, 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늦어도 8, 9시는 집에 보냅니다. 당직을 물론 서기도 하지만 충분한 휴식 시간도 보장을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교육제도는 그대로 들여놓고, 소위 말해서 약간 노동력 착취적인 면은, 그게 약간 일본의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의 그런 레지던트 제도가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고 또 만화나 소설 이런 데서 보면.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최고예요. 우리나라보다 의대생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레지던트를 받을 때 잠을 못 자는 의료 제도는 없습니다. 특히나 또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약간 의사들의 그런 희생을 강요하는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저도 중도를 택하는 게 좋고, 경쟁은 어느 정도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나 의대나 레지던트의 수련 시스템과 그런 의대생의 학점 시스템은 정말 너무 제일 극단에 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합쳐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제도를 받아들이고, 그 노동력 착취의 시스템은 일본의 제도를 받아들이고, 또 건강보험 제도는 일본보다도 안 좋죠.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안 좋다는 게 의사들이 그만큼 잠을 못 자고 일을 하고 환자를 많이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다음에 통치 시험 준비는 남들 하듯이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고민인데요. 저도 준성님처럼 의대는 아니라서 6년제는 아니고 5년제 다니고 있는데, 남들보다 오래 학교를 다니다 보니 취업 속도가 상대적으로 늦어서 불안한데, 불안감은 어떻게 해소하셨나요? 일단은 브라이언 김님의 그런 거를 불안하긴 했는데, 저는 두 가지였어요. 약간 저는 이제 예전부터 그런 게 있었습니다. 뭐 과학고 때, 공대 때 약간 그런 걸 이제 깨달았는데, 내가 조금 남들보다, 그게 뭐건, 그게 뭐 취업이건, 아니면 뭐 결혼이건, 애를 낳는 거건, 아니면 뭐 심지어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게 좀 몇 년 늦어져도 나는 나만의 페이스가 있고, 남들이 이 시기쯤 다 취직한다고, 뭐 다 결혼한다고, 다 뭘 한다고, 다 군대 간다고, 나도 군대 가야지, 나도 취직해야지, 나도 결혼해야지, 이거야말로 내 스스로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내 스스로 후회하게 만드는 생각은 없다는 거를 한 대학교 1, 2학년 때쯤, 한 20대 초반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속도와 시기가 있을 거기 때문에, 취업도 남들보다 늦어진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거나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게 제일 큰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그런 거죠. 저는 취업을 안 했지만 남들 취업한 것만큼 계속해서 돈을, 그게 과외든 또 의사면허로 치대를 다닐 때 의사면허로 일해서건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프레셔나 불안감이 없었죠. 왜냐하면 돈이 있으니까. 그리고 치대생은 군의관으로 가면 보통 어디서 근무하는지, 한의대생도 군의관으로 가나요? 한의대생은 거의 공보위로 가고요. 왜냐면 군대에는 꼭 필요한 의사들이 필요한데, 의사나 치과의사는 사실 군대에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공보위는 일단 군의관으로 뽑고 나서 나머지 인력이 가지만, 한의대는 사실 없어도 되죠. 의사랑 치과의사만 있으면. 이건 뭐 한의대를 편화하는 게 아니라 한의대 과 자체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한의대는 공보위가 훨씬 많고, 군의관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매복사랑니 거기 혹시 거기서 뽑을 수 있나요? 아무 병원에 안 된다고. 예, 뭐, 매복사랑니는 사실 소위 말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그러니까 되게 힘들고 제대로 뽑더라도 뭐 감각에 마비가 오거나 계속해서 문제가 될 소지도 크고 세 번째로 또 보험으로 다 적용이 되는데 가격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복사랑니는 잘 안 뽑아줘요.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힘만 들고 돈도 안 되고 나중에 의료사고의 소지까지 있으니까 거의 삼관왕이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사랑니를 잘 뽑기도 하고요. 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치과 저 치과 전전하고 심지어 대학병원 치과까지 가서 막 뽑고 대학병원 치과 간다고 예, 뭐 이렇게 정말 부작용 생기고 감각 마비 안 올게 아까 올 게 안 오진 않거든요. 다 똑같이 뽑는데 어쩔 수 없이 감각 마비가 올 뿐은 그냥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잘 뽑아도. 그래서 어지간하면 저는 매복사랑니는 제가 다 뽑아드린다는 쪽이고 실제로 이 저희 동네에서도 저쪽 저희 치과에 오면 사랑니 매복사랑니 아무리 힘든 사랑니여도 뭐 한 서너 개 치과에서 안 뽑아준다고 했는데 잘 뽑아주더라. 그냥 뽑아줘. 물론 감각에 마비가 와도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에 사인을 합니다. 그건 진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치과 의사가 실력이 없거나 잘못 뽑아서 감각에 마비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오는 겁니다. 사랑니 뽑는 발치에 신이 와도. 그래서 그거에 사인은 하고 뽑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의 대부분 뽑아드려요. 두 가지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 제가 외국 사랑니를 잘 뽑아요. 예, 저는 약간 외과적인 거에 조금 더 예, 자신이 있고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의사 면허도 있어서 꼬매고 뭐 이렇게 자르고 이러는 거 잘 합니다. 아, 웹캠 살짝만 내려주면 더 좋을까? 맞아. 아, 그 어떤 얘기죠? 이거를 이렇게 해서 오케이. 아, 이렇게 해볼까요? 예, 몸이 좀 나오는 게 네, 맞습니다. 이게 자꾸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 저절로. 그리고 혹시 다시 또 올려야 되면 말씀해 주세요, 피디님. 안녕, 코인님이 안녕하세요. 성인 입속에는 각종 세균이 많아서 아기 입에 직접적인 뽀뽀를 안 하는 게 좋고 성인이 먹던 수저로 아기 음식을 먹이는 것도 좋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자랐고 제가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게 될 그걸 잘 지킬 생각입니다. 30대 부모들을 보면 그런 거 그냥 괜찮다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아이가 7살 될 때니까 잘 지켜주면 성이 돼 살아가는 동안 충치가 잘 생기지 않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 뭐 반은 맞고 사실 반은 네. 그러니까 틀리다고까지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조심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질문입니다. 분명 아이 때는 모든 균들에 노출이 안 돼 있고 또 감염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면역 시스템이 이렇게 충분히 성인과 비교했을 땐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게 떨어져 보이지. 하기 때문에 사실 완전 신생아 뭐 1살, 2살 때까지는 사실은 뭐 그렇게 뽀뽀를 하거나 먹는 음식은 좀 조심해 주시는 게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한 3살만 돼도 소아도 어느 정도의 면역력은 뭐 성인까지는 아니어도 한 90% 정도 올라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죠. 오히려 성인 때 그런 균들에 좀 노출이 돼서 어렸을 때 이제 좀 앓고 열이 나도 그런 거에 대해 면역력이 생겨야 정말 성인이 돼서 그런 거에 노출이 되었을 때 오히려 그런 큰 병을 안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뭐 이렇게 형제가 있거나 뭐 이렇게 첫째, 둘째가 있으면 둘째가 나이 들어서 더 병에 안 걸리고 더 건강하게 크고 심지어 평균 수명도 더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많아져요. 조금이라도 의학적으로도 이거는 아마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치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가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그 유치원이든 유치원 흙밭이건 뭐 요즘은 유치원에 그러니까 놀이터에 흙밭이 없어지고 다 이제 그런 고무 같은 걸로 바뀌었습니다만 그런데 가서 이제 균들을 갖고 집에 와서 어린 동생한테 옮기거든요. 그럼 동생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어렸을 때는 열도 좀 많이 나고 잔병 치료도 많이 하지만 또 어릴 때만큼 이렇게 면역 시스템 자체가 활발해서 면역력이 아주 좋지는 않더라도 항체가 미리 많이 생기는 나이대도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오히려 둘째가 더 건강한 경우가 실제로 더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조심하는 것도 안 좋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한 뭐 1살, 2살 때까지는 콩이님이 말씀하신 거 조심하시는 게 맞지만 한 3살, 4살 되면 오히려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렇다고 막 지저분한 걸 먹이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에 너무 조심하지 않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치는 사실 뭐 물론 충치균이 적으면 충치에 덜 걸리겠지만 입안은 사실 계속해서 음식물이나 이런 거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조심한 들 나이가 들어서 그때 균에 노출이 되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충치를 피하려고 그럴 바에는 그냥 1년에 한 번 열심히 치과 와서 검진 받고 그러는 스케일링 열심히 받고 양치 열심히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네요. 그리고 호두는 쿠루미님이 서 원장님 저도 올가을에 개원하는데 인테리어 업체 출연하실 때 있으실까요? 뭐 근데
추천할 때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치과는 또 인테리어는 그 과를 많이 한 데가 당연히 더 잘하고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저도 개업하면서 주위에 이제 개업한 선배나 뭐 동기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냥 한 탑 한 5개 정도 업체는 이름이 계속 돌고 돌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는데, 저가 아니어도 뭐 구루미님이 그런 치대 동기나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똑같은 업체에 한 5개에서 10개가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 중에 그냥 선택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김문섭님께서 개원 7년 차입니다. 원장실입니다. 7년 차면 저보다 선배님이시네요. 저는 이제 3, 4년 차 정도 됐는데. 그리고 라라정님이 치과 상담 감사합니다. 저녁상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배가 별로 안 고파서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슬슬 배가 고파져서 지금 이제 41분이라서 저도 이제 좀 쉬어야 되고 또 오늘 또 할 일도 좀 있어요. 그래서 10시에 칼같이 좀 죄송하지만 끊겠습니다. 오늘은 1시간 반, 한 40분 정도밖에 얘기를 못 해드려서 그런데 또 이제 저도 내일 일도 해야 되고 또 치과적인 일 처리할 것도 또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음 주에 웬만하면 또 짧게 켜서 많은 질문들을 해드릴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맘 같아서요. 뭐 11시, 12시까지 또 해드리고 싶고 또 운전하면서 또 이제 집에 가면서도 해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또 10시에 끊고 또 원장실에서 또 조금 치과 일을 할 게 또 좀 있어요. 환자들 뭐 차트나 이런 거 다 정리를 아까 하고 방송을 킨 건데 개인적으로 또 할 일도 좀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엘리시아 님이 매일 아픈 환자들 보면 그만두고 싶다는 현타 올 때가 있나요? 맨날 아픈 환자들 보면 하루 종일 힘드실 것 같아요. 뭐 그런 의사들도 분명히 있고 정말 저 같아도 막 뭐 제가 말해서 중환자실 응급의학과 전문의에서 중환자실에 응급실에 있으면 저 같은 경우 진짜 현타가 올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이제 제가 뭐 치과를 선택한 이유 뭐 치과가 저한테 잘 맞는 이유를 할 때 치과 환자는 뭐 당연히 입이 아프고 그 통증도 엄청나지만 저한테는 현타보다는 이분을 제가 열심히 치료를 해서 정말 안 아프게 해서 이분들의 웃는 모습이나 정말 이분들이 집에 가서 안 아프게 해드리고 싶다라고 보람과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치과 환자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현타가 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더 이렇게 진료를 보고 싶고 보람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치과 환자들을 보면 오히려 힘들진 않아요.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근데 그러죠. 뭐 저도 신이 아니고 제가 뭐 아무리 열심히 치료해도 계속 아픈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저한테 스트레스로 다가오지만 또 좋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정신적으로는 치과 일은 저한테는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룻강아지님이 안녕하세요. 선한 영향력 감사합니다. 편하게 하세요. 잘 들려요. 감사합니다. 근데 또 다시 또 일어났어요. 너무 또 누워 있으니까 좀 죄송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다시 또 누우려고 합니다. 허리가 아프면. 잘 들려서 다행이네요. 그리고 원장실 테피스트리가 뭐죠? 헷갈리네요. 테피스트리 이제 집은 아니고요. 원장실입니다. 그리고 유리도비님 퇴근하면서 핸드폰으로까지 들어오시 퇴근 잘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몽실TV 서현님이 선생님 아들이 9세인데 부정교합이에요. 그래서 질긴 걸 잘 못 씹어서 먹다 뱉거나 그냥 삼켜요. 지금 교정식인가요? 지금 뭐 9세 정도 되시면 아직 연구치가 다 올라오진 않았지만 이게 부정교합에서 질긴 걸 잘 못 씹으면 어쩌면 소화교정이 어느 정도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소화교정을 한다고 해서 성인 때 교정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 소화교정을 한 10세? 보통 10세 전후에 이제 필요해서 들어가야 되는 환자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러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분명히 교정시기나 난이도가 분명히 단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9세면 한 번쯤 치과에 가서 물론 치과에서 아직은 교정 시기가 아니다라고 좀 더 있다고 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그런 증상, 질긴 걸 잘 못 씹어서 먹다가 그냥 뱉거나 그냥 삼킬 정도면 이거는 분명 저장 능력이나 건강에도 안 좋은 거기 때문에 9세 정도면 한번 치과를 가서 소화교정 상담을 받아볼 만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김진성님이 약사 워라벨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사 워라벨은 되게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좀 누워서 힘들어 죽겠다. 힘드네요. 지금 배도 고프고. 서울 S치과 인테리어 어디서 하셨나요? 제가 여기서 업체 이름을 얘기해 드릴 수는 없는데 근데 저는 업체 이름을 얘기해 드릴 수 해도 의미가 없는 게 사실 그 도면은 여러 군데서 이제 잘한다를 받았는데 또 이제 저도 미리부터 알고 있었던 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어머니의 사촌, 그러니까 외가 쪽 이모님이 이런 병원 인테리어를 하시더라고요. 치과 전문 인테리어는 아닌데 그래서
도면을 들고 와서 저 이모님한테 부탁드려서 상대적으로 가성비 좋게 싸게 잘했죠. 그래서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이모님한테도 감사드리고. 근데 그래서 저는 그 제가 인테리어 하는 업체는 그 이모님이고요. 근데 이제 도면은 사실 잘한다는 데서 받아서 그 도면을 받는데 돈이 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도면을 받아서 그 도면을 합쳐서 장점만 취합해서 그 도면을 가장 현실화 잘 시켜줄 수 있는 업체한테 그 도면을 받은 업체 중에 하나겠죠. 거기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뭐 저한테 이메일이나 그렇게 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업체 한 5개 정도를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한 3, 4년 전에 했으니까 아직도 거기가 계속 잘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수학과학 철학님이 뭐 영양 섭취가 부족해서 뭐 소식하고 그래서 실제로 좋아지실 수도 있죠.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서 좋아지는 그런 스피드나 그런 소위 말해서 효율성보다 그냥 치과 가서 열심히 치료 받고 약 처방 받고 그러는 게 훨씬 더 소위 말해서 빨리 잘 잇몸이 좋아질 수 있다는 쪽입니다. 제가 치과 의사가 돼서 공부도 해보고 경험도 해보는 거에 의하면 수학과학 철학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딱 맞았던 건데 이게 뭐 아무리 잘 먹고 그래도 잇몸이 안 좋은 분들도 있고 또 뭐 편식을 해도 잇몸이 좋은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어떻게 하다 나는 편식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잇몸에 관련된 영양소는 이미 충분하게 섭취하고 있을 수도 있고 잇몸이 안 좋은 이유는 영양 부족이 아닌 분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예, 그리고 시생님이 이 26살 미필 난조입니다. 의전원 치전원 준비 중인데 요즘 군대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군의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장단점이 있죠. 군의관은 아무리 좋아도 의사라서 좀 편하게 가더라도 3년 2개월인가 군의관은 시간 좀 길고 현역으로 가면 짧지 요즘은 그러니까 힘들긴 하지만 1년 10개월이라서 사실은 군의관을 가도 어떻게 보면 내 의사 면허를 나라를 위해서 3년 2개월 정도를 희생하는 거기 때문에 병역의 의무를 대신하면서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현역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거나 아니면 뭐 4급 같은 거면 4급을 받으셔서 뭐 공익을 하실 수 있으면 지금 군대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거는 개인의 가치관이나 상황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네요.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은 방과 중에 양치 전면 금지하고 기가에서 양치를 하는데 사실 3, 4시간 공백은 치아 건강에 양치질만 열심히 한다면 크게 영향을 안 미칩니다. 치과적으로도. 물론 바로 하는 게 제일 좋긴 하겠지만요. 하룻강아지님이 선생님 유튜브 너무 잘 보고 있는데 궁금한 건 보통은 무언가 선택했다 다른 걸 해야겠다 하면 하던 일을 중단하거나 그때 바로 그만두고 하는데 어떤 이유로 새 학교를 다 졸업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시작한 일은 반드시 마무리하는 게 원칙이신지 쉽지 않은 일일 텐데 그 점이 가장 인상적입니다. 일단은 공대 때는요. 사실은 1, 2학년 때 공대가 내가 계속 가야 될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3학년이 끝나갈 때쯤 들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년이나 다녔는데 졸업하고 마치고 가자라고 해서 한 거고요. 의대 때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힘들긴 했지만 의사 면허를 따고 나서 한번 결정을 해보자. 레지던트를 들어갈지 아니면은 치대를 갈지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 사실 의대는 졸업해서 의사 면허를 따고 싶었어요. 예, 공부도 끝까지 해보고 싶었고 예, 그래서 뭐 의대를 버리겠다라는 생각을 든 게 아니기 때문에 졸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상황적으로 또 그런 게 또 받쳐준 것도 있고요. 예,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면 아마 못했겠죠. 예. 네, 신의 안님도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진영님이 양치 잘하는 법은 사실 제가 여기서 설명드린 건데 유튜브에 치면 여러 가지 양치법이 나옵니다. 뭐 바스법 무슨 법에서 그런 것 중에 그냥 하나 선택해서 열심히 꼼꼼히만 하시면 됩니다. 특정 방법이 딱 있진 않아요. 물론 방법이 몇 개는 있습니다. 뭐 바스법밖에 왜 생각이 안 나지? 한 5개 정도 있는데 예. 그리고 사랑니는 무조건 뽑아야 되나요? 일상생활할 때 불편을 못 느끼는 상태인데 과거에는 사랑니가 똑바로 나고 뭐 충치가 심하지 않고 그러면 뽑지 말자는 쪽이긴 했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이제 임플란트라는 게 없고 있더라도 되게 비싸고 어려운 시술이었기 때문에 약간 사랑니를 나중을 대비해 스페어 타이어 느낌으로 뽑지 말자는 주였어요. 문제가 없고 똑바로 난 사랑니는. 근데 이제는 임플란트라는 게 너무나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대중화되고 접근성이 쉬워졌기 때문에 사랑니는 사실 똑바로 나고 충치가 안 생겨도 그 앞에 있는 평생 이제 써야 되는 큰 어금니 두 번째 큰 어금니 제2대구치라고 그러죠. 대구치의 충치를 평생에 걸쳐서 유발을 하거든요. 예, 악영향을 계속 미칩니다. 본인들이 아무리 양치질을 열심히 하고 해도
그 앞에 음식물이 끼고 제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요새는 약간의 치과 의사들이나 학계의 컨센서스가 사랑니는, 그리고 이제 사랑니를 30대, 40대, 50대 늦게 뽑을수록 뽑을 때 환자들도 고생하고 의사들도 힘듭니다. 의사야 뭐 힘들 수 있는데 환자들이 힘들어요. 뼈랑 유착이 되면 잘 안 나오거든요. 막 깨서 뽑아야 되고 빼고 나서도 많이 붓고. 그래서 요즘은 컨센서스가 사랑니를 문제가 없어도 20대 때 예방적으로 발치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쪽으로 많이 바뀌는 쪽이고, 저도 환자분들한테 그거를 더 추천을 해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비브레인님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장내 세균총이 안 좋아서 각종 만성 질환이 많아서요. 이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내 유산균이나 몸에 좋은 균들이 많아야 소화도 잘 되고 설사 같은 것도 안 걸리고 심지어 뭐 비만이나 성인 질환도 예방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과거에 보통 학계에 많이 보고도 안 됐고 연구가 안 돼서 과거의 의사들이 많이 놓치고 있던 점인데, 그래서 네,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이제 장내 유산균입니다. 모르는 분들이 말씀드리면 몸에 유산균이 되게 많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제 여러 가지 자극적인 음식이나 몸에 안 좋은 걸 많이 먹다 보니까 장내에 유해균이 늘고 유산균이 많이 줄거든요. 그게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소화불량이나 뭐 변비나 설사의 원인이고, 그게 건강이나 평균 수명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저도 그래 유산균을 지금 먹고 있어요. 그리고 이상민 님이 원장님 턱관절이 안 좋은 환자들 치료할 때 부담스러우신가요? 10년 전에 턱관절 수술했는데 교정하러 가니 개인치과에선 빠꾸 놓더라고요. 턱관절 수술 환자는 손 못 댄다고. 수술한 병원 가라고 해서 교정과 양악 둘 다 턱관절 수술했던다 영동 세브란스에 받았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턱관절이 일단 턱관절 질환에 대해서 정말 턱관절 전문의가 있죠. 구강내과 전문의한테 가시는 게 좋은 게, 턱관절 질환은 아무래도 치과가 전문 과목이긴 하지만 치아나 이런 거를 이제 치과 환자들이 더 많이 배우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턱관절 질환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도 진료를 본 경험 자체가 많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따로 공부도 하고 세미나도 가서 저희 병원에서 턱관절 환자들을 많이 봐드리고 있는데, 자기가 경험이 없고 자신이 없으니까 일단 빠꾸를 놓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또 이상민님처럼 턱관절 수술까지 했던 분은 사실은 경험이 없어요. 치과 의사들이 잘 모릅니다. 뭐 구강외과 전문의나 구강내과 전문의처럼 턱관절 질환에 대해서 이렇게 수련도 받고 경험이 많은 분들이면 사실 하겠죠. 근데 그러니까 빠꾸를 놓는 게 부담스러운 게 그런 겁니다. 치과 의사여도 아무리 턱관절에 대해서 학교 때 많이 배우고 했어도 경험이 최근에 없으면 자기도 까먹기도 하고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빠꾸를 놓는 거고, 사실은 그런 거죠. 의사들 사이에 그런 속어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모든 환자를 다 자신 있고 다 안다고 해서 받지 마라. 자기가 그러니까 의사로서 자존심이 상하고 환자한테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지언정 내가 실력이나 경험이 없어서, 이거는 실력과 경험이 많은, 그게 뭐 대학병원일 수도 있고 교수님일 수도 있고 주위에 다른 병원일 수도 있고, 내가 이거는 치료할 만한 실력이 안 돼서 다른 병원을 소개시켜 드리거나 다른 병원에 가세요라고 하기만 해도 중간은 가는 의사가 된다. 오히려 모르면서 안다고 그 환자를 치료하고 손대기 시작하는 순간 의료사고의 가능성이나 너가 나쁜 의사가 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증가한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상민님은 케이스 자체가 너무 좀 턱관절 질환에다가 또 수술까지, 관절 수술까지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영동 세브란스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예전 기록들도 다 있어서 정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거를 빠꾸를 놓는 의사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의사가 솔직한 거고, 이상민님을 제대로 치료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고,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잘 설명을 해드렸겠죠. 죄송한 만큼. 그리고 이제 6분밖에 안 남았지만 죄송하지만 10시가 되면 그때까지 질문만 답변을 해드리고, 죄송하지만 좀 칼처럼 끊겠습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 이렇게 오늘 지금도 벌써 90명이 넘는 분들이 들어와 계신데, 저도 정말 마음 같아서 막 11시, 12시까지 여러분들과 즐거운 얘기를 좀 나누고 싶고 막 그러고 싶지만, 또 제가 생업이 개업이고 치과 의사인지라 또 대표 원장은 진료 시간이 끝나도 할 게 좀 많습니다. 또 오늘은 또 할 것도 좀 있어서 저도 좀 쉬어야 되고, 그래서 다음에 또 근시일 내에 또 이렇게, 그때도 아마 공지 안 하고 이렇게 갑자기 킬 것 같은데, 그때 또 이제 못했던 질문들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강경하신데 신혜 안님이 혈소판 수치가 떨어져서 임플란트를 발치를 해야 되는데 개인 병원에서 발치하는 게 위험할까요? 혈소판 수치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개인 병원에서 혈소판 수치 검사는 어떻게 보면 내과나 좀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셔야 되겠지만, 혈선 수치가 떨어져도 강경하셔도 혈선 수치가 어느 수치 이상으로만 되면 개인 병원에서 발치해도 절대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혈소판 수치 검사만 정확히 받아서 그 수치 검사 결과를 개인 병원에 가고 싶은 경인 병원에 가져가면 그 수치 자체가 좀 낮아도 그 이렇게 수치별로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는 수술해도 되고 개인 병원에서 뭐 그런 응급지열 그런 도구가 없어도 충분히 수술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리퐁님, 네. 고도 이마트에 제 광고를 하고 있죠. 개업할 때부터. 유일하게 지금은 거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버스 안에랑. 그래서 이마트에서 광고를 봐주신다면 저로서는 너무 감사하고 또 같은 동네에 사신다 그러니까 더욱더 반갑습니다. 조리퐁이 갑자기 먹고 싶네요. 배가 고파요 지금 솔직히. 이거 끊으면 치대 이제 병원 냉장고에 있는 뭐라도 좀 먹으면서 일을 하고 집에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상민님 답글은 제가 좀 전에 했던 답변이 충분히 답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외람되지만 불면증과 치아 상태의 논문도 있나요? 농담이라고 크크 해주셨지만 네, 치아 상태 때문에 그 수면 무호흡증이 악화되는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도 치과에서 분명 봐요. 물론 내과에서도 보지만 수면 무호흡증이 심하면 불면증이 더 심해지죠. 그래서 아마 수학과학 철학님은 모르시고 그냥 농담으로 질문하셨겠지만 치아 상태가 뭐 어긋나 있거나 교합이 안 맞아서 수면 무호흡이 심화되면 치아 상태를 뭐 교정이든 뭐 때문인지 치아 뭐든지 아무튼 치과적으로 교정을 하면 불면증이 수면 무호흡증이 좋아지면서 불면증도 해소되는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같이 설명 잘하시는 분을 의사로 만나는 환자분들 보긴 해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유튜브고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거고 저도 정말 저희 치과에 오는 환자분들한테 죄송할 때가 가끔 있어요. 환자분들이 너무 많으면 저도 이 환자분한테 막 10분 내내 얘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또 이분 10분 내내 얘기하면 또 다른 환자분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고 이미 오래 기다리셨는데 그래서 저희 치과에 오신 환자분들이 다 복받은 분들은 아니라는 거 저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뭐 잠깐 얘기하시면 그리고 듀란트 케빈님 무서운 치과 선생님입니다. 제가 무서울 때 혹시 저희 치과 오셨었나요? 무서울 때도 분명히 있어서 그리고 0919님이 수학 문제 푸실 때 필요한 개념이 1, 2, 3, 4라고 하면 문제를 읽으면 해당 개념이 엮어서 통합적으로 떠오르시는지 아니면 풀면서 개념이 하나씩 생각나는지 질문 드립니다. 이게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 암기도 하고 해서 인이 막히면 통합적으로 보통 떠오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풀면서 개념이 생각나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이제 정말 수학에 고수가 되고 경험이 많이 쌓이면 한 번에 쫙 떠오르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단어 완벽하게 외워야 돼요. 근데 너무 많이 외우니까 어렵네요. 혹시 이런 거 완벽하게 외우는 좋은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단어 같은 경우도 결국 암기기 때문에 영어 단어는 약간 연상법 그리고 또 영어는 또 그런 거죠. 국어처럼 약간 이게 단어가 여러 가지로 변형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뭐 beauty, beautiful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또 뭐가 들어가면 약간 이런 뉘앙스로 많이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근데 이런 것도 결국은 많이 써보고 많이 외우면 그때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외우는 좋은 방법이란 거는 사실은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건 그냥 반복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최근에 저는 이제 야구 선수들도 워낙 좋아하니까 야구 선수 유튜브도 많이 보는데 이제 송승준이란 분이 이제 스토킹이라고 이제 야구 선수들 나와서 정말 유명한 유튜브 중에 하나인데 야구 팬들 사이에서 고등학교 때 인상 깊었던 거 얘기를 해드릴게요. 고등학교 때 그 영어 대문자밖에 모르고 소문자 A도 못 썼던 사람이 미국 가서 8년 동안 야구 선수 생활하니까 정말 프리토킹이 가능할 정도로 이제 영어 그런 원어민처럼 된 이유가 하나. 야구 선수 하면서 단어 하나를 배우면 그 단어를 동료 야구 선수 100명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하루에 100명씩. 그래서 나중에는 동료 야구 선수들이 송승준 선수를 피할 정도로 제가 보면 계속 똑같은 단어만 얘기하고 이러니까 반복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 소문자 모르는 사람도 영어 프리토킹이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반복이 중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워크투게더님이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자입니다. 가끔 앞 아랫니 한 개가 살짝 흔들렸다가 곧 괜찮아지고 하는데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올려주신 영상 가족들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이거는 아마 제가 물론 병원에서 월크투게더님의 치아 상태를 직접 눈으로 보고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100% 진단하겠지만 거의 80% 이상의 확률로는 워크투게더님의 교합 때문에 전문 용어로 외상성 교합이라고 합니다. 아랫니 한 개가 분명히 교합상 위치아랑 계속 부딪히고 있을 거예요. 말하거나 음식 먹을 때 교합 때문에. 그러면 계속 부딪히면 아무리 튼튼해도 그 치아가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가 또 괜찮아지는 건 그런 거죠. 부딪히다가도 또 이제 건강하고 잇몸이 또 좋으시니까 또 좀 그날따라 좀 덜 부딪히는 시기가 있으면 또 괜찮아졌다. 이거는 교합 조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위치아랑 안 부딪히게 앞 LNE를 부딪히는 면을 조금 갈아준다든지 아니면 그 치아에 잇몸치를 좀 해준다든지
그래서 이걸 안 하면 지금이야 이제 30대고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하니까 흔들렸다가도 괜찮아지고 이러지, 이거 나중에 40대 50대 되면 그체 흔들려서 뽑아야 됩니다. 치과 가서 외상성 교합이란 단어를 기억을 해주세요. 앞니가 외상성 교합으로 가끔 흔들리곤 해서 왔습니다. 외상성 교합이란 단어는 치과 의사 선생님 유튜브에서 들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아마 맞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리고 40대 중후반에도 의대생이 있습니다. 늦게 들어온, 네, 분명 있어요. 소수지만 40대 의대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과의 트러블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뭐 대화로 풀 때도 있지만 저는 이제 무뚝뚝한 첫째 장남이라서 트러블을 보통 극복을 안 하고 그냥 계속 가져갑니다. 예, 예, 부모님한테 죄송하지만 뭐 저도 사실은 가족과의 트러블을 극복하고 싶어요. 예, 나이가 41살인데도 극복 못한 트러블이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러면서도 부모님이 다 참아주시기도 하고 그러는 게 가족인 것 같아요. 예, 예, 가족과의 트러블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41살인데도 극복 못한 트러블이 있다고 답해드리겠습니다. 자, 벌써 10시 1분이 돼서 이제 마지막 질문들 밑에 있는 거 다행히 그래도 이제 거의 대부분 했고요. 예. 레이몬드리 님이 원장님 치과 의사 전문이랑 일반인 선택할 때 30대 초반이란 뭐가 더 나을지까요? 3, 4년 후 페이다쿠 동업 대형 치과 개업 목표입니다. 치과 의사라면 제가 말씀드렸죠. 개업이 목표라면 굳이 전문의를 딸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종합 비타민 루테인 같이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네, 다행히 여러분들이 또 너무 또 배려심이 깊으셔서 예, 이제 아이고 초코님이 지금 들어왔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1시간 반 동안 하고 오늘은 또 일도 있고 이래서 여기서 또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효인님 감사하고요. 그냥 봐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네요. 예, 예. 제가 최대한 제가 처음 라이브 방송 4월에 할 때 말씀드린 게 있죠. 적어도 한 달에 2번, 2주에 한 번 정도는 꼭 키겠다. 그래서 저는 어지간하면 제가 한 말을 어지간하면 지킵니다. 예, 예, 제가 심지어 피해를 보더라도 지키지 않는 주의라서 사실 오늘도 그래서 또 겸사겸사 들어온 것도 있고 마침 상황적으로 또 수요일이 좀 더 여유가 있기도 하고요. 오후 출근이라.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들 덕분에 1시간 한 3, 40분 동안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또 리프레시를 해서 좋았고 이 에너지로 이제 또 미뤄둔 치과 일도 하고 집에 가서 또 푹 쉬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영구치랑 뼈나이랑 연관 있나요?가 어떤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또 지금 들어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드리면 영구치가 일단 나는 게 나이랑도 연관이 있고요. 또 영구치의 강도나 이런 것도 또 뼈가 단단한 분이 일반적으로 영구치가 단단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영구치가 무르면 뼈가 무른 유전적으로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또 같은 아무래도 칼슘 성분으로 만들기 때문에 뼈가 약한 분들은 치아 자체도 약한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은 뭐 답글이나 다음번 라이브 방송 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엑스레이로 볼 수 없는 치아병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CT도 찍을 때도 있고요. 심지어 CT로도 안 보이는 병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치아에 있는 미세한 크랙, 금이라 그러죠. 그런 금은 정말 커져서 정말 뽑기 직전까지 악화되기 전까지는 크랙은 엑스레이로도 CT로도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추측하게 됩니다. 보통 다른 걸 다 제거하고 그래도 이거는 크랙이 아니면 이런 증상이 없다 그럴 때 이건 크랙일 가능성이 높다고 환자분한테 말씀드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슈퍼맨님도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좀 끄고 또 한 전화 3, 40분 정도 치과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가겠습니다. 초코님 마지막으로 채팅 해주세요. 저희 아이가 키가 작은데요 하고 뭐 마지막으로 질문 늦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답변을 하고 갈 거고 제가 이제 인사말을 드리면 앞으로도 정말 최대한 많은 영상도 올려드리고 또 답글에도 열심히 달아드릴게요. 최근에 며칠 사이에 답글이 좀 많이 달려서 유동 또 조회수도 많이 늘고 이래서 제가 올렸던 영상이 또 저는 잘 모르죠. 근데 어딘가 또 막 퍼날러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오히려 이럴 땐 걱정이 또 되긴 하는데 그래도 최대한 제가 답글을 달아드려야 되는 질문이나 뭐 도움이 돼야 되는 때면 답글을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뭐냐 감탄사 와 뭐 재밌었어 아니면 와 뭐 공부 잘하는 형들이다 뭐 이런 거에는 답글은 이제 안 달아드려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지만 뭐 초코님의 질문이 여기서 멈췄네요. 초코님이 나가셨나요? 역시 제가 예상했던 질문이네. 치과에서는 중학교 때까지 연구치가 맞습니다. 키도 20대 때 크는 사람이 아까 13, 4살 때 키가 다 커서 이제 그 키가 평생 키가 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남자 중에는 22, 3살까지 크는 사람도 있어요. 거의 10년 차이가 나죠. 연구치도요. 정말 뭐 짧으면 1, 2년, 길게는 3, 4년 이상 연구치가 늦게 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난다고 해서 그게 비정상인 거나 문제가 있는 건 절대 아니니까 걱정하시지 말고요. 대신에 그런 거죠.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아래 영구치가 올라오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영구치가 만약 올라오지 않으면 그거는 분명 문제가 있는 거죠. 영구치가 아예 선천적으로 없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조기에 뭔가 이렇게 치과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영구치가 뭔가 뼈나 다른 치아에 걸려서 안 올라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뭔가 조치를 취하겠지만, 뭐 그런 게 아닌데 영구치가 그냥 늦게 나는 초코님 자제분 같은 분들도 있어요. 진짜 중학교 때까지 영구치가 나는 학생도 있고, 그게 흔한 일은 아니지만 비정상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단지 치과에 가서 엑스레이 찍으면 영구치가 제대로 올라오고 있는지는 보이거든요. 그것만 한번 치과에 가서 점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정말 마지막 이제 인사를 드리고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예, 갑자기 켰는데도 뭐 거의 한 뭐 7, 80명, 90명 되는 분들이 들어와 주셔서 초코님도 마지막에 제가 질문해드려서 다행입니다. 이제 더 많은 질문은 다음 라방이나 아니면 정말 급하면 답글에 좀 달아주십시오. 저는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은 유전적으로 유리도비님처럼 유전적으로 영구치가 한두 개 안 나는 학생도 이상하게 많아지고 있어요. 뭐 공해가 심해서 그런지. 그래서 네,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늦게 감사하고요. 뭐 90도로 인사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몸은 조금 피곤해졌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리프레시가 된 것 같아서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